A있고 손에 꼽히는 재벌그룹의 후계자 친인척의 권력 탈취 계획으로 인한 습격 사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17년 후 그가 돌아왔다. 과거의 귀공자는 과연 어떻게 살인범에게 복수할 것인가. 17년이나 됐어. 여기 돌아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네. 오랜만이에요 아빠 엄마. 장례식장에서 첸페이기가 중얼거렸다. 17년 전 아덴만 해요. 밤 10시 32분 첸페이기는 바다에서 부모님을 부르며 외쳤다. 하지만 그가 잡은 건 이미 중상을 입고 춘지덩어리의 몸통이었다. 세부 할겨를도 없이 큰 파도가 못 나갔다. 첸페이기는 바닷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물속에서 그가 본 건 김비서 아저씨, 장주광장 아저씨, 선장 아저씨, 그리고 경고원 누나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갑자기 첸페이기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졌다. 할아버지였다. 전국그룹 회장 첸시에요. 첸페이기는 계속 울부짖어 할아버지가 그를 달랬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늦었어. 잘 들어 테이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기억해. 넌 반드시 창고를 위협하는 이 라면비를 잘 보관해. 이걸 가지고 김인수 변호사를 찾아가면 그가 도와줄 거야. 아무로 믿지 마. 비겁하면 바로 김 변호사를 찾아가. 첸페이기는 울면서 할아버지를 붙잡고 먼저 아빠와 엄마부터 그들은 아직도 말했다. 계속 가라앉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첸페이기에게 입히며 말했다. 내 부모님은 배가 침몰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 할아버지는 첸페이기의 끈을 꽉 매며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페이기 넌 반드시 살아남아라 해. 그러고는 첸페이기를 미워했다.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전 마지막으로 첸페이기를 바라봤다. 햇빛이 나왔다. 물 위에 떠있는 첸페이기에게 비춰졌다. 아덴만 해역 오후 1시 51분. 함석의 배가 지나갔다. 깨어난 첸페이기가 눈을 뜨잡은 건 2명의 외국인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들렸다. 아직 살아있네. 노란 머리가 돌아서며 소리쳤다. 보스 이 꼬마가 깨어났어요. 아직 안 죽었어. 빨리 와봐. 첸페이기는 미국 언어라고 생각했다. 빨간 머리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야 우리말 알아들어. 첸페이기는 경계하려 앞에 빨간 머리를 바라봤다. 무기와 문신 보아하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군. 저쪽의 보스가 부름을 듣고 뛰어내려 첸페이기 앞에 섰다. 꼬마 너 어떻게 이 배에 올라온 거야? 노란 머리가 말했다. 보스 얘가 우리 말을 못 알아듣나 봐요. 보스가 말했다. 그럼 슈하 쓰든가 통역 좀 데려와. 그때 첸페이기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미국 언어로 말했다. 이 근처를 지나가던 요트가 습격을 당했어요. 보스라 불리는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말 할 줄 알잖아. 넌 어디서 온 거야? 첸페이기가 말했다. 일국어. 폭풍우 속에서 항해하다가 무장한 놈들에게 기습당했어요. 제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그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보스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래서 바다에 빠졌다가 이 배를 만난 거야. 하필이면 우리 살레어노 가문의 배를. 세 사람이 크게 웃었다. 비국말하는 A국 꼬마가 우연히 우리를 만났다고. 그것도 중동 아덴만 해역에서. 하하. 보스가 갑자기 덤을 뽑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런 형편없는 거짓말은 안 믿어. 검을 첸페이기에게 전했다. 살레어노 가문 무역 부문 책임자 리지너. 살레어노 즉 보스라 불리는 여자가 말했다. 꼬마 너를 다시 바다에 던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대봐. 첸페이기는 침을 삼키고 할아버지가 준 만년필을 꺼냈다. 이건 할아버지가 제게 주신 만년필이에요. 전 A국 참고그룹 첸시에요 회장의 손자입니다. 그의 셋째 아들 첸 사이오히의 장남이고요. 저를 바다에 보이는 곳보다 그룹에 넘기면 더 큰 이득을 얻을 거예요. 보스와 일행들이 놀랐다. 참고그룹이 A국 지간 기업 아니야. 이 꼬마가 그 그룹 친척이라고. 보스가 노란 머리에게 명령했다. 야 너희들 누구라도 빨리 A국 뉴스 확인해봐. 두 사람이 뉴스를 찾는 동안 보스는 첸페이기에게 계속 물었다. 다른 나라 언어도 할 줄 아냐? 첸페이기는 생각하다 말했다. 기본적인 언어는 다 해요. 두 사람이 갑자기 소리쳤다. 누나 정말 관련 뉴스 있어요. 노란 머리가 말했다. 텅구그룹 회장과 셋째 아들이가 실종 현재 수색 중. 이 사건이 실검에도 올랐어. 진짜인가 봐. 보스가 웃었다. 재밌는데. A국 쪽에 연락하려면 첸페이기는 할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라 갑자기 말했다. 제 가족한테는 연락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주세요. 이때 A국 K시 새벽 1시 12분 김인소가 전화를 받았다. 보스가 말했다. 제가 보낸 사진 맞죠? 당신의 그룹의 도련님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데 A국으로 보내드릴까요? 김인소는 술잔을 들며 물었다. 원하는 게 뭐요? 보스가 몸을 흔들며 말했다. 3만 달러. 파나마 운하장미송 무역지에서 현금 거래하죠. 기한은 24시간 반드시 되면으로. 김인수는 술잔을 내려놓고 소화기를 들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더도 바쁜 사람이라 시간 낭비가 여유 없어. 그러니까 돈 받으면 사람 봐준다고 꿈게 100달러. 그 꼬마 죽이면 100만 달러 주지. 이봐 잘 들어. 5분 안에 죽이고 영상 보내. 바로 100만 달러 보내게. 첸페이는 그렇게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들 그 꼬마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우리가 소문 퍼뜨릴 거야. 당신들이 유튜스격 주범이라고. 알아들었으면 전화 끊어. 그러고 김인소는 다른 남자에게 전화했다. 이미 전달했습니다. 그 근처 용병단대로 연락했으니 한심하세요. 어차피 창고그룹은 이제 당신 거니까요. 보스가 말했다. 미안하다 꼬마 이제 우리도 널 살려도 이유가 없어. 첸테이히가 겁에 쥐어 말했다. 살려주세요. 보스가 말했다. 왜 방금 못 들었어? 넌 이제 재벌집 부련님이 아니야. 잠깐만인데 그들은 이미 너희 장례식 준비했을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처음부터 권력 빼앗으려고 너희를 죽인 거야. 빨강 노랑이 보며 말했다. 아가씨가 이 꼬마 죽일 생각 없나봐. 그냥 재밌어서 일부러 놀리는 거지. 만년필을 꽉 쥔 첸테이히는 생각했다. 겨우 살아났는데 왜 결국 이런 곳에서 죽어야 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손에. 창구가 뭐라고 할아버지 아빠 엄마를 그 자리가 대체 뭐야. 갑자기 한 부하가 문을 박차고 외쳤다. 보스 우리 공격당했어요. 상대는 쾌속정 세척 무장 헬기 한 대 완전 무장이에요. 보스가 물었다. 무장 헬기 국제경찰이야. 부하가 말했다. 아닌 것 같아요. 무전도 안 받고요. 보스가 말했다. 무전도 안 받아 어떤 미친놈이 우릴 건드려. 갑자기 첸테이히를 쳐다봤다. 아까 통화한 A구 놈들이구나. 계속 입고만 타고 있었어. 첸테이히는 갑자기 만년필로 손에 썰려놓은 문장을 그리고 손을 들며 말했다. 저를 받아주세요. 청구는 절대 당신들한테 돈 안 줘요. 저를 죽여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대개 복수와 10만 준다면 평생 당신들께 충성하겠습니다. 보스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마테이오 준비해. 우리 오랜만에 축제 열 거야. 그러고는 첸테이히를 노려보며 말했다. 꼬마 방금 한 말 책임질 수 있지. 우리가 복수하 힘을 줄게. 내 손에 피가 묻더라도. 첸테이히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리며 다우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스가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다. 따라와. 이제부터 내 목숨은 우리 썰리어노거야 가문을 위해 살고 가문을 위해 희생해. 잘 봐. 내가 바로 미래의 내 모습이니까. 17년 후 첸테이히는 유골도 없는 부모님의 유골함을 바라봤다. 여기가 제가 유일하게 찾아뵐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제 제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잘 보세요. 종성이 갑자기 울렸다. 천부사나 천부 안보과장. 이생구가 말했다. 엉뚱한 놈들 그것도 못 맞춰. 전무의사부터 찾아. 어떤 미친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감히 청구 전무의사급 인사를 납치하다니 죽고 싶나봐. 부하가 납치범의 차를 찾았는데 문을 여는 순간 차가 폭발했다. 첸테이히는 그 틈을 타 위에서 쌍검으로 베었고 이진구만 목이 끄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거였지만 단 한 번에 이진구는 쓰러졌다. 다른 차로 돌아온 첸테이히가 트렁크를 여니 납치된 건 청구 전 변호사 김인소였다. 변호사는 애원하고 있었다. 첸페이히는 100만 달러를 꺼내 그의 앞에 쏟으며 말했다. 17년 전 약속한 금액 아직 안 받으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라이터를 꺼내 트렁크에 불을 붙였다. 성구민간 경호회사. 첸페이히가 상금을 들고 나타났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 겁에 질려 소리쳤다. 누가 보냈어? 우리가 누구 밑에서 일하는지 모르나 본데. 창구야, 이 멍청아. 이런 짓 하고 무사할 줄 알아? 칼을 닦던 첸테이히가 말했다. 청구 경고를 전담하는 민간 경호회사. 주 업무는 창베이 지역 창구 이사급 인사들 보호지. 그뿐 아니라 기자나 내부 고발자 등 청구 반대 세력을 미행하고 납치, 폭행, 살인까지 저지르는 폭력 조직이다. 문 안쪽엔 피해자들이 있었다. 첸테이히가 칼 하나를 던지며 말했다. 줄 풀고 알았어 나가? 하지만 명심해. 오늘 날 본 적 없어. 줄을 푼 3명이 되빨리 달아났다. 부동을 입은 남자가 첸테이히를 한 번 더 돌아봤다. 옆에 남은 그 남자가 고함쳤다. 이하야, 이 새끼들아, 가만히 있으라고. 그 남자가 물었다. 넌 누구야? 첸페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쟤들이 여기 있으면 말하기 불편해서 고위급 임원 이번 주 일정표 알려줘. 남자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미친놈, 몰라. 알아도 절대 안 알려줘. 그럼 나랑 가족 다 죽어. 첸테이히가 칼로 위협하며 말했다. 내 터지를 아직 모르는 모양이네. 오랜만에 온 A구.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미쳐버렸다. 1990년 범죄 조직의 선전보고 함대 동명이 현장에서 죽고 그 후 아무도 범죄 조직을 완전히 수상하지 못했다. 국가는 자연스레 폭력받음에 굴복했다. 청구는 범죄 조직과 손잡고 언론을 매수하며 경쟁사를 짓밟았다. 그러곤 스포츠와 연예에 돈을 쏟아부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끊게 만들었고 걔도 대통령 후보가 될 판이 됐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청구를 국민 기업이라 여긴다. 편의점만 첸페이히와 오성파순이 칠성인 치엔자이민이 동시에 같은 담배를 사려다 한 갑밖에 없어서 첸테이히가 양보했다. 치엔자이민이 나가자 첸테이히가 물었다. 미안한데 한 개비만 빌려줄래? 말했다. 다른 편의점 가서 사지. 꼭 빌려야 돼. 첸테이히가 선영했다. 오랜만에 돌아와서 한 갑 사봤자 한 개비만 피워보고 싶어서. 치엔자이민이 시원하게 건넸다. 이런 맛없는 걸 그리워하는 사람도 여기서 있네. 피우면 잡혀가. 흡연실로 가.
첸태희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17년의 마피아 생활 보면 상대급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저 남자 강해. 해외에서 만난 그물들 급이야. 다시 안 마주치길 바란다. 한편 지엔자이민은 민간 경호회사에 도착해 엉망진창인 현장을 보고 똑같은 탈승처를 발견하곤 창고 고위층에게 전화했다. 회의 취소하셔라겠습니다. 지금 인수 죽인 놈이 당신을 돌리던 것 같습니다. 지엔자이민이 설명했다. 오늘 경고 협조하기로 한 회사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더니 전도당했더군요. 상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비밀 회의 장소를 아는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 남자가 말했다. 비상시 가족 회의 소집은 5위 창고 가문 걸레야. 가돈 말고 누가 알아서 습격하겠어. 상처를 확인하던 지엔자이민이 탈 자국을 보곤 편의점에서 만난 첸태희를 떠올렸다. 그 손엔 칼을 자주 쓰지 않으면 생기기 힘든 흉터가 있었다. 지엔자이민이 전화 너머에 물었다. 가족 중에 칼 잘 쓰는 사람 있습니까? 전화 너머 남자가 말했다. 무슨 소야? 사과도 못 깎는 사람들이야. 게다가 여긴 애들 빼곤 가족 전부 모였어. 불안하면 내가 직접 오면 돼. 이렇게 울게 우리 지켜줘. 지엔자이민이 말했다. 하긴 하겠습니다만 경호 인력 늘리세요. 최소 3배는.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휴대폰을 부하에게 던져. 감히 나한테 지시들이야. 오짝 깡패 주제나봐. 골목을 걷던 지엔자이민이 통장에게 전화했다. 오늘만 참부 놓고 돌아갈게요. 인력 더 준다는데 어떤 바보가 거절해요? 그금 그림자에 선 첸태희를 봤다. 전화에 대고 말했다. 지금 위험한 인물이 있는 것 같네요. 돌아가서 자세히 말씀드리죠. 끝낼게요. 지엔자이민이 인사했다. 첸태희가 못 살았어? 역시 우연히 현장 근처에서 너 같은 고수를 만날 리 없지. 따라오길 잘했어. 지엔자이민이 얼굴을 가리며 웃었다. 오늘 창피한 일이 많네. 낯선 놈한테 담배 뜯겼지. 미행당한 것도 몰랐지. 처음이야. 첸태희가 물었다. 창고 사람이야. 지엔자이민이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까 통화 못 들었어? 잠깐 첸태희가 쌍검을 뽑자 지엔자이민도 공을 꺼냈다. 둘은 격렬히 맞붙었다. 하지만 지엔자이민의 쇠봉은 어느새 여러 토막이 났고 첸태희의 모습은 사라졌다. 갑자기 첸태희가 머리 위에서 나타났다. 지엔자이민이 혼잣말했다. 재수 없네. 하필 이런 괴물한테 찍혔어. 막아내지 못한 천주민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가 힘없이 물었다. 왜 이러는 거야? 옆에 다칠 작살났으면서 이렇게 그냥 갈 거야? 날 살려두면 후회할 거야. 첸태희가 말했다. 미안해. 나도 내 원칙이 있어. 내가 티언지오 사람이면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날 추적하지 마. 방해도 하지 말고 내 앞에도 나타나지 마. 다음에 또 티언지오를 돕는다면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담배값 갚았다고 생각해. 그 담배값으로. 선휘민이 웃었다. 담배값으로 목숨을 갚는다고? 내 목숨도 참사고였네. 차 안에 첸태희 복부에 부상을 입은 게 화변했다. 하지만 다행히 상처가 깊진 않았다. 아직은 움직일 수 있었다. 첸태희는 차를 몰고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복수의 시간이 왔다. 무리들이 그들을 습격했다. 첸태희의 아버지 티언지오 성우 첸자이오리는 모자를 막아섰다. 춤을 맞은 그가 소리탔다. 태희 데리고 빨리 도망쳐. 어머니는 첸태희를 데리고 숨었다. 하지만 뒤쫓는 자들이 바짝 따라붙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첸태희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바다로 뛰어들게 했다. 어머니가 당부했다. 꼭 살아남아야 해. 알았지? 짜증나네. 다 죽이고 여길 다녀버리라고 했잖아. 첸태희는 똑똑히 들었다. 그 남자의 목소리를. 종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다. 첸태희는 필사적으로 단유랑산이 폭발하는 순간 바다로 뛰어들었다. 지금 장대의 비밀저택 티언지오 백화점 장혁젠 족시 사장이 말했다. 그래서 진인수 전무를 죽인 놈이 누구야? 티언지오 사장. 차남첸 지컨 사장이 말했다. 정 때문에 사람 죽인 거 아냐? 몰래 밖에 찬 집이 두 개나 준다던데. 첸 족시가 말했다. 아야 역겹네. 왜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정말. 첸 지컨이 말했다. 정부가 구름 같은 내가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티언지오 자동차 넷스텐 잔자요원 이사가 말했다. 김전우가 가진 지속회사 지분이 얼마야? 빨리 처리해야지. 티언지오 전자 장담첸 조하오 회장이 답떨을 치며 말했다. 다들 좀 조용히 해. 너 말해봐. 버킹. 티언지오 전자 상무 첸 조하오의 장담첸 칭이 말했다. 네. 현장에 남은 사람은 둘뿐이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뭘 알아낼 수 없자 그 2명도 처리했습니다. 이타 하청 회사 사람들이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경찰에도 입단속했습니다. 정보 유출 방지했고요. 첸 조하오가 레드와인을 첸칭고리에 던지며 말했다. 오성파는 하난 첸칭이 하난 웃음으로 대답했다. 기들도 내막을 몰라서 결백을 증명하라고 했더니 자기들 무죄를 증명하려고 찬휘민을 권했습니다. 휘민 아시죠? 오성파 7위에요.
말이 끝나자마자 술병이 첸칭 거리에 박혔다. 첸 조하오가 말했다. 범인도 못 찾고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단서도 못 찾고 심지어 덤보를 오성파에 흘리고 17년 전 회장님과 자이오시가 죽지 않았다면 너 같은 쓰레기는 이 신문도 못 들어와. 분노한 첸칭이 더욱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국내에선 심어줘. 티안지오 숨바닥 아니니까요. 12시간 안에 범인 찾아내겠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아래서 수근거렸다. 또 저러네. 정말 첸조씨가 말했다. 꽃가는 왜 마지한테 저렇게 가혹해? 아무리 싫어도 자기 아들인데. 첸지컨이 말했다.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래. 한편 첸칭은 수건으로 머리에 와인을 닦으며 메시드를 확인했다. 사람은 부하가 답했다. 이미 대기 중입니다. 항구단 첸칭이 말했다. 긴장되네. 어떻게 등장할까? 운전하던 첸테이기가 생각했다. 난 계속 피안지오를 조사했어. 장남 첸 조하오가 지분을 물려받아 할아버지 대신 회장이 됐고 나라가 범죄 조직에 굴복해 사회가 혼란에 빠지자 오성파 같은 세력과 손잡고 빠르게 세력을 지워 A국을 티안지오 터널로 만들었지. 하지만 급한 일이 생기면 여전히 비밀 저택에 모여 가족 회의를 열어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당시일지 할아버지가 만든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회장 자유만 빼앗으려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모두 희생양이었어. 감시 요원이 차 한 대가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부장에게 전화했다. 또 올 사람 있어요? 아니, 지시했다. 어떤 미친놈이야. 차단봉 올려. 비열한 이 가문에겐 히랴 그 근본 필요 없었다. 첸테이히는 안전벨트를 풀고 쌍검을 쥐었다. 그대로 차를 몰아정면 충돌했다. 경비들은 생각할 틈도 없이 칼에 쓰러졌다. 실내에서도 소란이 들렸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 모두 첸칭에게 확인하라 했다. 필요 없어. 주변의 경호원들이 즉시 총을 겨눴다. 첸칭. 이 자식 설마. 첸칭이 웃으며 답했다. 이렇게 될 줄. 진작 아셨잖아요. 절 싫어하신 건 제가 회장 자리를 빼앗을까 봐 걱정되셔서 아버지처럼 죽을까 봐 두려웠었잖아요. 결국 할아버지와 상촌 가족을 없앤 건 저니까요. 그때 집 앞에서는 경호원들이 첸테이기에게 총을 겨누며 말했다. 침입자가 있어. 다들 무장해. 상대는 한 명뿐이야. 집안에서는 친척들이 모두 일어나 첸칭이 미쳤냐고 비난하며 쏙 내리라고 소리쳤다. 첸죽씨가 졸았어서 자기 전속 경호원에게 물었다. 야, 웬 윤민. 너 첸칭이랑 타고 튄 거 아니지? 웬 윤민이 보게를 시키며 말했다. 미안해요. 첸지컨의 경호원 박전하오가 말했다. 우린 세덕인 사이 아니에요. 그냥 대신했을 때 이득이 더 많을 뿐이죠. 한가위원의 경호원 황저희가 말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월급은 안 올려졌냐고. 기본 그만두면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나 일하라니. 첸 조하오가 뒤에 있는 바의 정지호를 보며 물었다. 정말 우리를 배신한 거야? 전임 회장 전속 경호원이다. 전관도 사장. 바의 정지호가 말했다. 내가 지키는 건 회장이 아니라 창구예요. 첸 잔자위원은 여전히 고함쳤다. 여긴 도전시대도 아닌데. 너시 이런 짓 했다고 청구해서 벼슬자리 하나 얻을 줄 알아. 그러자 황전이가 바로 헤드샷으로 처리했다. 첸지컨과 첸죽씨는 자기 경호원에게 애원했지만 역시 바로 헤드샷 당했다. 첸 조하오가 말했다. 알았어. 내가 언젠간 이럴 줄. 원래 관광했던 내 동생이 폐혈병으로 죽은 그날 그 아내가 보상금도 마다하고 이혼만 원냈을 때 내 짓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난 너랑 거리를 뒀지. 첸칭이 첸 조하오에게 총을 겨누며 말했다. 말이 참 많네. 당신도 전에 나한테 할아버지랑 성춘매 가족 되고 하라고 원래 했잖아. 내가 갈 필요 없었는데 누가 특수요원 출신이라며 날 폭풍 속으로 밀어넣었어. 첸 조하오가 소리쳤다. 안 그럼 어쩌겠어. 자이오의 아들이 회장 자리 부여받았으면 우린 여기도 못 왔어. 첸칭이 물었다. 그럼 왜 날 후계자로 안 했어? 첸 조하오가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알았으니까 내가 후계자 되면 날 지킬 거란 걸. 첸칭이 틈으로 첸 조하오를 찌르며 말했다. 맞아. 근데 직접 듣고 나니 좀 서운하네. 첸 조하오가 말했다. 날 죽인다 해도 회장 다리 못 앉아. 첸칭이 웃으며 말했다. 알아. 우연회 규정 때문이지. 물리력 정치 쿠데파 같은 방식으론 권력 승계 인정 안 하니까. 근데 어쩌지. 밖에서 날기는 동 우리랑 한패 아닌데. 첸칭이 말했다. 뻔하잖아. 희생양이지. 그리고 끝냈다. 첸 조하오의 목숨을 17년 기다린 내 기인에 첸테이는 아직 경호원들과 싸우고 경호원 있었다. 수는 많았지만 결국 첸테이의 빠른 속도를 당겨낼 수 없었다. 상관보 부장 진육시, 진지익시오와 랭초하오 바보이 하러 왔다. 이전 부상 때문에 첸테이는 진지익시오의 주먹에 크게 밀려났다. 진지익시오가 욕했다. 이 자식 허약한 척까지 하네. 첸테이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이젠 체력 아낄 때가 아니지. 그러고는 귀신처럼 순식간에 세령의 목을 텄다. 문 앞에 선 첸테이는 의아했다. 아니 너무 도용한 뒤에 이상했다. 문을 여니 아까 그 슈퍼 숙모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칭칭이 웃으며 말했다. 왔구나. 좀 쉬어. 소문보다 잘생겼네.
킬러도 관리는 하는구나. 오랜만이야, 태희. 형 기억나. 첸태희가 말했다. 첸칭, 첸소하오의 장남. 첸칭이 동강도로 말했다. 이사시, 어떻게 윤을 막 불러. 우리 아버지가 내 친구야. 그냥 가긴 아쉬워서. 좀 기다렸어. 너한텐 설명해줘야 할 것 같아서. 앉기 싫으면 서서 들어. 오래 안 걸려. 첸칭이 첸태희에게 말하고 있었다. 17년 전 첸태희가 비고 마피아배에서 내려왔다고. 웬도렌이 뛰어들었다. 핵이 준비됐어. 가자. 여긴 너무 위험해. 첸칭이 욕했다. 아씨, 짜증나. 내가 얘기 끝나고 오라니까. 첸태희는 알아챘다. 이 목소리, 부모님을 죽인 다로 그 목소리였다. 빡치고 물었다. 뭐야? 첸칭이 턱을 긁으며 말했다. 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계속 버릇없이 끌면 정말 죽이고 싶어지는데. 첸태희가 칼을 들고 첸칭을 노려보며 말했다. 해봐. 난 복수하러 왔어. 첸태희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했다. 첸칭은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킬러가 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오늘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희생양을 잡기 위해서였다. 당당하게 회장 자리에 앉으려고 황선이는 말 없이 바로 총을 쐈다. 첸태희는 칼로 맞았지만 칼에 구멍이 뚫렸다. 둘이 싸우는 사이 또 한 명, 박전하오가 나타났다. 황선이는 흥분해서 총을 쐈다. 소문보다 훨씬 빠르네. 간신히 막아내던 첸태희는 속으로 상하했다. 피언지오의 핵심 전투력답다. 밖에 있는 놈들하고는 급이 다르네. 첸태희는 첸칭을 보며 생각했고, 첸칭은 긴장을 게다가 회장 경호원 나이 덩치요도 없어. 지금이 그를 처리할 서로의 기회야. 첸칭 옆에 있는 여자는 웬 두오렌이었다. 그럼 경호원은 총 3명이네. 근데 회의에 참석한 친척은 분명 4명인데 그가 마지막 경호원이군. 4명이 번갈아 공격하며 틈을 노리자 첸태희는 덮이기 힘들었다. 첸칭은 멀찌감치 서서 말했다. 거리 헐리고 가까이 붙으면 격투. 이제 못 버티겠지. 이들은 내가 특별히 후연시켰어. 뭘 소용은 아무도 못 따라와. 국제형사기구에서도 소문났지. 첸태희는 보이듯다. 첸칭이 말했다. 그냥 움직이지 못하기만 수고했어. 태희. 4년 전 보스는 첸태희가 배신자를 처리한 현장을 보며 말했다. 뭐 하는 거야? 그걸로 벽치라라고 한 거 아니야? 몇 번째야 이게? 내 속도면 조용히 처리할 수 있잖아. 처리된 배신자는 어렸을 때 첸태희를 돌봐준 로렌조였다. 보스가 말했다. 로렌조가 예전에 너한테 잘해줘서 더 증오했겠지. 조직을 배신했다지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앞으로 널 원망하는 사람만 늘어날 거야. 살리아노 가문을 위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난장판 만들지 마. 알겠어. 첸태희는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조용히 처리하면 가문 배신한 놈이 본보기가 안 되잖아요. 가문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죠. 소문도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과장돼야 하고 왜곡된 사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져야죠. 그래야 배신 안 하죠. 아니면 또 목숨 거두러 다녀야 하잖아요. 보스가 말했다. 더 많은 사람 죽이지 않으려고 이런 잔인한 방법 쓴 거냐? 넌 죽음 한가운데 서서 피 한 방울 안 묻은 얼굴로 나한테 비변을 늘어놓네. 넌 역시 킬러 체질이 아니야. 지금 위급한 순간 박전하오에게 벽으로 처박힌 첸태희가 반격해 박전하오를 꺼냈다. 다이어등 웬 윤민도 당했다. 이게 첸태희의 진짜 실력이었다. 처음부터 분석이 틀렸나 보네. 환전이는 공격해오는 첸태희를 보며 소리쳤다. 미쳤나?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강하다는 말 없었잖아. 바이 정지호가 나타나 말했다. 맨투오렌, 도련님 데리고 밖으로 나가. 내가 바로 따라갈게. 첸칭이 멀어지자 첸태희는 조급해졌다. 쫓아가야 했지만 바이 정지호가 막았다. 바이 정지호는 두 손가락으로 첸태희의 칼을 받아냈다. 훌륭한 사람이 됐군요.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한 방에 첸태희의 갈비뼈가 부서지고 칼도 으스러졌다. 피가 통제할 수 없이 튀어나왔다. 바이 정지호가 발길질을 더하자 첸태희의 몸은 제어할 수 없이 바닥을 계속 굴렀다. 그리고 바이 정지호는 기절한 척하던 황경희를 불렀다. 빨리 일어나. 멀쩡한 거 다 한다. 여기 곧 폭발해. 웬 육민 데리고 나가. 박필기에서 첸칭이 물었다. 끝났어. 바이 정지호가 말했다. 네, 이륙하면 답변했죠. 원래 문 닫으려 했는데 바이 정지호가 첸칭에게 지시당했다. 첸칭은 기다려온 폭발 장면을 직접 보고 싶었다. 바닥에 누운 첸태희가 헬기 소리를 들었다. 헬기가 가까이 있어. 아직 기회가 있어. 뒤에서 퍼진 폭발 FP 속에서 첸태희가 뛰어올랐다. 다치지 않은 문을 잡고 첸칭의 종아리를 베었다. 첸태희가 말했다. 내 가족만이 자기 가족까지 죽인 쓰레기 같은 놈.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 너만은 절대 못 놔둬. 알겠어. 첸칭. 다가가려던 웬투오렌을 첸칭이 막았다. 첸칭은 점을 빼앗아 첸태희에게 겨누며 말했다.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총을 쏘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야. 첸태희는 총을 여러 발 맞고 떨어졌다. 작은 수로에 떨어진 첸태희는 길을 지나가던 백발 남학생을 보고 약하게 꾸했다. 살려줘. 아직 안 죽었어. 제발 살려줘.
백발나막쟁은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해 가려 했다. 갑자기 그의 구조 요청이 들렸다. 바이마오는 인터넷에서 김모 의원에 관한 녹음 파일을 팔고 있었어. 이름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게다가 중요 인물이야. 바이마오는 2등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했어. 근데 상대방은 40만 원만 지시했어. 바이마오는 멍했어. 상대방은 선거 기간도 아닌데 이런 정부는 아무도 안 산다고 했어. 평범한 사람이 일이면 연예 있는 시대. 티언지오는 턴배야. 주저앉은 바이마오는 한숨 쉬며 망할 티언지오라고 했어. 짐 싸서 스케이트보드 들고 나가려던 바이마오를 불러세웠어. 학교 늦겠다 이 녀석아. 바이마오는 스케이트보드 타면 딱 맞다고 했어. 여자는 국밥 한 그릇만 먹고 가라고 했어. 바이마오는 그럼 늦는다고 대답했어. 시간 개념이 없냐? 갑자기 뒤에서 들려왔어. 맞아, 너희 사장은 늘 시간 개념이 없지. 누가 이런 맛없는 국밥을 먹으러 오겠어. 살라고 할 때 얼른 탈지 그랬어. 수레피 행동대장 최북소가 그들에게 말했어. 그렇지 않아. 여자가 비꼬듯 말했어. 아침부터 이자 받으러 오고 참 부지런하시네. 그러곤 바이마오에게 말했어. 걱정 말고 학교 가. 아무 일 없을 거야. 바이마오는 잠시 망설이다 문 닫고 나갔어. 최북소가 말해서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 돼. 2달째 이자 밀린 거 알면 우리도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걸 알 거야. 최북소가 칼을 탁자에 꽂으며 당장 가게 달고 남은 돈 가지고 뻗어. 우리 이자가 복리인 거 알지? 여자가 손에 든 칼을 휘두르며 말했어. 어느 미친놈이 반값에 반값에 가게를 팔아. 산수나 배우고 와서 이자 받아. 이 개자식아. 바이마오는 지게발 분쟁 지역인 쟁시오쿠 삼동에 살고 있어. 처음엔 티언지오나 아성페이 같은 거물들이 주에 있어서 시공사들끼리 한동안 경쟁했는데 일이 커지자 각자 손 떼고 여긴 산불관지대가 됐어. 아까 그런 유행바라는 혹시 절거되면 한몫 챙기려는 자파들에서 치는 무겁지랄지. 나라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숨기 딱 좋은 곳이야. 여자가 바이마오 보고 말해서 왔으면 테이블이나 치워. 바이마오는 여자 얼굴에 상처를 봤어. 뭐야? 얼굴 어떻게 된 거야? 방에서 밥 먹던 할아버지가 말했어. 술에 피붕들이 그랬겠지. 아침에 화난 얼굴로 나가는 거 봤어. 여기 재개발 교등동가. 요새 여기저기 집 달라고 협박하던데. 여자가 도구 들고 할아버지에게 말했어. 조용히 드세요. 그리곤 바이마오더러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방 내려놓고 나올래? 물건 바닥에 댕겨치며 바이마오가 욕했어. 재개발 된장. 뭐라도 해야 하는데. 여자 이름은 서융숙이고 아빠 생전 친구야. 전도 유망한 의대 교수였는데 아성페이 건드렸다가 병원에서 쫓겨나고 마침 고아변 나를 데리고 여비로 도망쳤어. 바이마오는 자기 뺨을 세게 내었어. 아빠 받은 메시지가 떠올랐어. 티언지오는 천배라고. 그래서 그는 다시 그 거래자를 찾아 티언지오 증권 장도이 약 3호 스캔들 사진을 보냈어. 티언지오는 천배 맞지? 토요일 아침 거래 양쪽이 만났어. 상대방이 올라오자마자 주먹이었대. 바이마오는 속수무책이었어. 차에 던져넣고 끌고 갔어. 그래 이게 천배구나. 제보자 끌어내려는 미끼였어. 묶인 채 직상 앞에 앉았어. 대표가 말했어. 그냥 찌질한 정보상인 줄 알았는데 제법인데. 시토해. 이 사진들 어디서 났어? 내 아버지 집비단에 몰래 챙겨둔 거지. 티언지오 배신하고 죽은 그 새끼. 티언지오 전자수석연구원 황진그 내 아버지 맞지? 바이마오가 비웃었어. 대표한테 주먹맞고 양쪽 깡 다 맞았어. 웃어 이 새끼다. 야 다른 자료 있지? 어디 있어? 바이마오는 바닥에 쓰러져서도 웃으며 말했어. 진짜 있었으면 진작 팔아서 부자 됐지. 계산 같은 늙은이. 대표가 망치 달라고 해서 바이마오 이빨 다 뽑으려던 창이었어. 부하가 갑자기 말했어. 대표님 본부에서 전화 왔습니다. 긴급히 호지령입니다. 대표가 일어서며 말했어. 일 후면 즉시 출동하냐. 그러곤 지시했어. 입 맞고 안을 쳐넣어. 내가 돌아와서 처리한다. 바닥에 누운 바이마오는 아버지를 욕했어. 웃기는 정의감 때문에. 티언지오 비리 모아서 공부하려다가 엄마랑 같이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힘도 없는 주제에 티언지오가 주는 돈이 다 받고 행복하게 살걸. 좋은 정보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세 사람이 밖에서 소리 들었어. 젠티호야. 문 열어주고 풀어주고 가라고 했어. 바이마오는 쓰러진 놈들 보며 혼자 다 쓸어버린 건가.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오자 아줌마가 소리쳤어. 얼굴 왜 그래? 어디 갔었어? 왜 이제 와? 바이마오는 괜찮다고 했어. 방에 들어가 주저앉아 생각했어. 그 사람 누구지? 아성페이야. 아니면 다른 위원회 다른 세력. 혼자서. 정등놈들 다 상대가 티언지오인데 그 사람은 대연하더라. 누구 명령 받는 건가? 아니면 티언지오랑 원수. 바이마오는 서랍에서 아버지가 모은 자료 꺼냈어. 자료 속에서 진티오 정보를 찾아보려 했어. 확률 낮은 거 알지만 경계 지침 정보를 발견했어. 비밀회의 위치만 나와 있고 상세 주소는 없었어. 근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 갑자기 방송에서
은밀한 저택에 티언지오 고이득 여럿이 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저택 주소까지 나왔어. 바이마오는 진티오가 누군지 뭐 하는 건지 몰라도 티언지오 적은 내 친구야. 그리고 바이마오는 힘이 필요했어. 바이마오가 자전거로 미친 듯이 다이어가 헬기에 매달린 사람 왔어. 잠시 후 총선과 함께 남자가 떨어졌어. 바이마오가 추락 지점에 도착했어. 진티호 죽은 줄 알았어. 바이마오가 진티호 없고 아줌마 미친 듯이 불렀어. 제발 이 사람 좀 살려줘요. 구조된 진티호가 뛰어다 물었어. 내가 날 구했단 거야? 그럼 넌 누구야? 바이마오가 말했어. 그래 얘야. 정보 수집해서 파는 일 해. 너 같은 사람 기다리고 있었어. 첸테이가 말했다. 정보상 바로 너지. 바이마오가 웃으며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정보 대탈이 상인이지. 가공 안 된 정보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손님한테 파는 거야. 첸테이가 말했다. 너 그날 잡혔던 그 녀석이구나. 거기서 딱 한 번 봤는데 날 찾아냈어. 첸테이가 물었다. 내가 여기 온 지 며칠이야? 바이마오가 말했다. 첸테이가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오해 기절해 있었네. 그러고는 바이마오에게 물었다. 사람 좀 찾아줄 수 있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비록 비겁하게 들리겠지만 너를 찾은 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사람 찾으려면 나도 다른 정보상한테 부탁해야 해. 돈이 많이 들거든. 우리 서로 목숨 구해준 건 맞지만 식료비까지 계산하면 넌 먼저 내 부탁 들어줘야 해. 첸테이가 말했다. 그러니까 못 찾겠다는 거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날 도와줘서 고마워. 이 끝나고 나면 꼭 보답할게. 그러고는 돌아서서 옷을 들고 나가버렸다. 바이마오가 말했다. 잠깐만. 지금 바로 가려고. 근데 아직 다쳤잖아. 첸테이가 대답했다.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그리고 당부하며 말했다. 이 일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 나랑 엮이면 납치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문을 닫고 나간 첸테이가 돼지 비린내를 맡고 여기 식당인가 싶었다. 슈인슈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직 공식이면 안 돼. 맞은 총알은 22구경이야. 겨우 공합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졌어. 함부로 움직여서 뼈 조각이 움직이면 신선이 와도 못 살려. 첸테이가 감사하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날 살려주셨군요.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슈인슈가 말했다. 난 의사가 아니야. 굿밥집 사장이지. 그러니 뽕합한 상처가 갑자기 타자도 날 탓하지 마. 식당을 나선 첸테이가 주위를 신기하게 둘러보는데 주원이 속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받고 나서 첸테이가 말했다. 이거 내 휴대폰 아닌데? 바이마오가 말했다. 내 휴대폰은 박살났어. 지금 고치는 중이고 어차피 같은 모델이니까 일단 써. 주머니에 상자도 있는데 그건 이어폰이야. 여봐. 휴대폰에서 다시 들려왔다. 이어폰 배터리는 12시간 가고 마이크 달려있어. 휴대폰이랑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고 셔츠 제일 위. 첫 번째 단추가 카메라야. 가리지 않게 조심해. 첸테이가 말했다. 내가 아까 확실히 말했을 텐데 상대방이 알게 되면 너랑 내가 엮였다는 걸. 넌 분명 죽을 거야. 바이마오가 말했다. 뭐? 내가 해치웠다나. 비언지오 지난 사람들 너 지금 놀란 표정 짓고 있지? A국에서 그렇게 큰 사건 터졌는데 어떻게 덮겠어? 내가 기절한 며칠 동안 뉴스에서 하루 종일 보도했어. 현지오 일가 습격당해 사망했다고. 대국 전체가 난리 났어. 첸테이가 물었다. 진실을 알면서고 내게 부탁할 일이 있어? 바이마오가 간단히 말했다. 거처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근데 첸테이 쪽이 더 먼저 첸테이 도와줄게. 바이마오가 말했다. 이 끝나고 나서 내 부탁 들어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 양보는 그 전까지 절대 연락 끊으면 안 돼. 안 그러면 나 바로 티언지오한테 연락할 거야. 첸테이는 속으로 생각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봐주지. 바이마오가 카메라 동기화된 화면을 보니 첸테이가 KC 개인 금고 앞에서 위조 여권에 현금 뭉치 몇 개, 거기다 하얀 방탄조끼 따질 꺼냈다. 바이마오가 좀 의아했다. 정은 왜 없지? 칼은 하나 있는데? 근데 설마 그것만 가지고 싸우려나? 첸테이의 몸은 여전히 너무 약했고 땀이 계속 떨어졌다. 걷기만 해도 온몸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다. 전에 레이지 호스한테 쫓겨서 두들겨 맞을 때 이런 기분이었다. 장비를 갖춘 첸테이가 바이마오에게 물어가 말한 사람 찾았어. 바이마오가 키보드를 두들며 말했다. 야간 대출 회사 대표 짐 비즈호. 내가 불법으로 입국할 때 도와준 브로커지. 얘가 전에는 해외에서 활동했대. 몇 년 전 여기 와서 빠르게 유명해진 탈출 브로커야. 주변 정보성들한테 알아봤더니 얘가 지금 듣고 있대. 불법으로 시국 가는 데를. 근데 내가 티안지오 황족대 지겨서 단속이 강화됐잖아. 탈출 브로커도 지금 갇힌 신세래. 첸테이가 말했다. 잘 됐네. 정보상들한테 소문 퍼뜨려. 지금 배 한 척 있는데 가격은 평소 10배라고. 얼마든지 줄 테니까 걱정 마. 바이마오가 물었다. 만나서 뭐 할 건데? 설라같이 도망치려고. 첸테이가 답했다. 그날 별장에서 죽을 뻔했어. 누군가 실어갔거든. 내가 거길 습격한다는 정보를. 내가 여기 온 걸 아는 사람은 걔밖에 없어. 배신자는 죽어야지. 설령 10년 지기라도. 탈출 브로커 진 비즈공이 교회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암호를 말했다. 신부님 할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답했다. 누구나 암호를 자기 방앗간으로 끌고 싶어 한다. 그러고는 첸테이에게 보여줬다. 자기 손에 든 이어 답에 한 10만 원을. 그러고는 내어놓으며 말했다. 정보상 형들 알잖아. 여긴 사기천국이라고. 아무도 쉽게 못 믿어.
첸태희 이어폰으로 갑자기 들렸다. 위험해. 앞에 사람 있어. 그러자 조회태몽이 연락고 진비즈공이 휴대폰 들고 말했다. 여기 온 지 몇 년 안 됐지만 어쨌든 나는 탈출이 하는 사람이거든. 어떻게 구했어? 나도 못 알아냈네를. 먼저 자세히 말해봐. 무슨 경로 썼는지. 건달보리가 오조막을 줄렀었다. 진비즈공이 말했다. 낙등못 시키면 목숨 내놔야 해. 이게 조직 규칙이야. 첸태희가 말했다. 그럼 너도 준비했겠네. 규칙 지킬 준비. 좀 준비됐구나. 비즈공마. 친구 목소리도 못 알아듣네. 진비즈공이 깜짝 놀랐다. 태희. 어떻게? 분명 죽었다고 했잖아. 그러고는 진비즈공이 주저앉았다. 그래. 내가 너무 멍청했어. 암호가 비극속담인데 전혀 눈치 못 챘네. 진비즈공이 첸태희에게 장애하며 자기가 유흥에 빠져서 가산 다 날렸다고 그래서 배신했다고 말하는 동안 가방에서 찬현이 총을 꺼냈다. 총이 첸태희를 겨누기도 전에 첸태희가 칼로 단칼에 급했다. 컴퓨터 앞에 있던 바이마오가 생각했다. 미쳤다. 팔이랑 갈비뼈 골절에 충상까지 있는데 이 몸으로 어떻게 싸우려고. 오두막을 나선 첸태희가 말했다. 진비즈공 성격상 밤늦게 쪼개서란 비우기 싫어서 너희한테 톰 안 가져오게 했을 거야. 전에 기도나 해. 지금 신 만나러 간다고. 첸태희가 칼을 들고 그들에게 말했다. 한병 상대하는데 칼이랑 야구 황망이까지 들고 오다니 날 죽일 작정인 게 분명하군. 그렇다면 난들 봐줄 이유가 없지.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을 다 하나 불러댄 주제에 허세는 장난 아니네. 오두막에 돈이 있다. 저놈 첸태희가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뚫고 지나간다. 하나둘씩 쓰러졌다. 처음부터 비선을 제압하면 몇 가지 변수가 생길 거야. 도망치고 싶겠지만 2억 원이 아까워서 계속 나한테 덤비 있거다. 하지만 말 안 듣는 놈도 있지. 금지된 보건을 몰래 가져온 놈. 첸태희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 말 안 듣는 놈을 단칼에 해치웠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차 안에서 전부 지켜본 바이마오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갑자기 첸태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리지? 오두막에 돈 가방이 있어. 난 지금 못 움직이니까 내가 가져와. 바이마오는 자기가 근처에 없는 척하려 했지만 바로 들통났다. 첸태희가 말했다. 알아. 내가 근처에 있던 거 아까 밖에 사람 왔다고 알려준 건 너잖아. 바이마오는 교회로 가서 문을 열었다. 바닥에 널린 시체들을 긴장하며 지나쳐 오두막 앞에 도착했다. 또 시체 한 구. 돈 가람을 탱긴 바이마오는 토할 것 같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완전 시체밭이네. 두 사람은 교회 의자에 앉았다. 바이마오는 첸태희가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보고 말했다. 왜 그래? 열마. 잠깐만. 아줌마한테 약 좀 구해달라고 할게. 첸태희가 쿵 하고 의자를 내리치며 말했다. 태어나보니 온몸이 속옷까지 전부 갈아입혀져 있더라고. 핸드폰도 새 걸로 바뀌었고. 근데 이상하게 이 장갑만은 그대로 끼워져 있었어. 내가 누군지 알겠지? 바이마오가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룹고인 일은 첸슈에요 회장의 셋째 아들 첸자요희의 장남 첸태희. 세간을 알려준 비국가서 레어노 가문의 벤데타라 불리는 20대 킬러. 국제 조직 현상금 시스템에서 55억 원 현상금이 걸린 수배범. 바이마오가 말했다. 앞에 말할 생각 없어. 아주마도 모르는 일이야. 내 부탁만 들어주면 이 일은 입밖에 안 낼게. 첸태희가 물었다. 내 부탁이 그렇게 중요해서 현상금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걸 정도야. 바이마오가 말했다. 그래. 나랑 아줌마가 왜 신분을 숨기고 사는지 알아? 전부 창고 때문이야. 첸태희가 단갑을 끼며 말을 끊었다. 그런 이유라면 날 창고에 넘겨야 하는 거 아니야? 집에 장미가 그렇게 많은데 전부 다 팔고 있잖아. 정보상은 현장 개입을 지휘거리는데 넌 그 끈기를 깨고 나섰어. 경험이 필요한 거지. 정보상들이 나이 많은 이유가 그거야. 첸태희가 바이마오에게 말했다. 더 큰 세계에서 놀고 싶은 거지. 넌 꽤 괜찮은 정보상이야. 나이는 어려도 추리력이랑 대응력은 수준급이야. 약속대로 내 부탁 들어줄게. 단 나랑 이해하려면 목숨 걸어야 해. 게다가 넌 정보를 팔잖아. 그러니 죽을 때도 편하진 않을 거야. 그래도 할 거면 널 최고의 정보상으로 만들어주지. 그리고 난 정보를 다시 짓밟을 거야. 한편 오성파 부총 시엔자이밍을 데리고 첸칭을 만나러 가는 길에 부총이 당부했다. 들어가서 묻는 말에만 대답해. 그 외엔 아무 말도 하지마.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 테니 넌 그냥 얌전히만 있어. 시엔자이밍이 말했다. 아이고 알았어요. 오성파 망신 안 시킬게요. 부총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 조직 사람들은 진짜 말발이 없어. 둘은 방에 들어갔다. 인사를 마치고 첸칭과 마주보고 앉았다. 실내 면정이 앉아있고 부사장이 말한다.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다고 하시죠. 가족분들 장례식도 치러야 할 텐데 마음 추스르신 다음에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첸칭이 손을 들어 말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러고는 그 말에 맞춰 몸을 흔든다. 부사장과 치엔자이민 두 사람 어리둥절한 표정이지만 분위기 상영만 한다. 박수 칠 타이밍에 딱 맞춰 들어온 것 같네요. 전체 곡을 들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첸칭이 신나서 묻는다. 이 곡이 뭔지 아세요? 부사장이 말한다. 슈베르트 마왕편 근데 돈 부자였어매요. 직접 치신 거군요. 첸칭이 왼쪽 오른에게 끄라고 지시하고
왼쪽 오래는 한도하며 비마개를 뺀다. 저쪽에서 텐칭이 소비한다. 어렸을 때 대회 나가서 친 거예요. 수상 후에 손목이 아파서 피아노는 다시 안 쳤어요. 그때 공연 보러 온 가족들이 지금은 다 죽었어요. 왜 이렇게 준 걸까요? 그 사람이 온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무방비로 당하진 않았을 텐데. 치엔 자이민이 담배를 꺼내며 말한다. 전화로 미리 알려드린다고도 했고요. 회에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셨잖아요. 첸칭이 치엔 자이민의 담배를 가리키며 말한다. 그거 치워. 교육 안 받았어? 그러고는 말한다. 창고에는 긴급 지침 1호라는 규칙이 있어서 함부로 취소 못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성파에 2억 원을 주면서까지 그 사람 추적을 부탁한 거예요. 그 이유가 그룹 내부 사람들 눈치 안 채게 조용히 처리하려던 거였어요. 첸칭이 자기 자리를 가리킨다. 근데 일이 해결되기로 당했잖아요. 그 바람에 내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본사 경호원들도 그 자식한테 다 당했고, 근데 당신은 먼저 만나시면서 어떻게 살아있는 거죠? 치엔 사이민이 답답하게 말한다. 전 말했잖아요. 그 사람 규칙에 해당 안 된다고요. 첸칭이 비웃는다. 미친 놈한 규칙이 있겠어? 설마 아군 사격 금지 같은 거? 치엔 사이민이 화를 내며 말한다. 제발 그만해. 너무 하지 마. 이런 일 때문에 조직이랑 부모님 망신시킬 것 같아. 첸칭이 비꾼다. 부럽네. 증명해줄 부모님이라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부모님 증명 받고 싶어도 없는데 부사장이 덕절히 뛰어든다. 그래서 누가 그 습격범을 탈위한 겁니까? 첸칭이 말한다. 그걸 물어? 당연히 백전수 아저씨죠. 부사장이 백전수에게 확인하고 백전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부사장이 뒤총 상황을 파악하고 첸칭에게 원하는 게 뭔지 묻는다. 첸칭은 보상금 같은 건 필요 없고 이 일을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고 한다. 누가 물어봐도 무조건. 치엔 자이민은 습격범 분석 없다고 하고요. 부사장이 담배를 피우며 첸칭에게 묻는다. 첸칭은 부사장의 흡연이 불쾌하지만 백전수가 되지 않다. 백전수가 첸칭 대신 대답한다. 부사장이 웃으며 백전수에게 묻는다. 백전수가 손살에 치여 말한다. 그렇습니다. 무시당한 첸칭이 책상을 방치며 말한다. 곧 회장 자리에 앉을 건데 날 우습게 보내. 무섭지도 않나 봐. 부사장이 첸칭을 흑을 보며 말한다. 머리를 책상에 닿고 있는 꼬맹이가. 일이 정리된 걸 보고 부사장이 치엔 자이민과 함께 일어나 나간다. 문 앞에서 다시 말한다. 첸칭, 밤엔 제떠이 휴지물에 적셔서 빨아놓고 엘리베이터에 탄 후 치엔 자이민이 감탄한다. 대단하네. 한마디로 청구를 밀어붙였네. 부사장이 겸손하게 말한다. 총장님이 날 고엔 이유지. 혈장 사건은 첸칭이 꾸민 자작극이야. 회장 다이 때문에 걸어가며 부사장이 지시한다. 우리가 먼저 습격범을 찾아야 해. 치엔 자이민이 놀라서 묻는다. 부사장이 말한다. 살아있어. 백전소는 절대 사람 지키지 않거든. 치엔 자이민이 말한다. 지가 단서 있는데 부사장이 그렇을까요? 좋은 생각이야. 근데 그냥 처리해. 첸칭이 널 고용한 건 내가 질 거라 확신해서야. 난 오성파셔 하지만 우리 사람이 나가서 두들려 맞는 건 다음에 만나면 꼭 서럽게. 실례. 첸칭이 말한다. 아버지 덕분에 듣기가 하나 있어요. 보기요. 첸패 두겼냐고 물었을 때 부사장 김저의 조 표정이 이상했어요. 심지어 처리했다면서 나중에 그 자식이 내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아직도 시체를 못 찾았어요. 파일 정지호가 듣고 나서 말했다. 당신이 직접 표물 쌌잖아요. 헬기에서 떨어진 거. 그런데 당신 생각에 나 입으로 놓아준 거예요. 첸칭이 말했다. 내가 그를 처리했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어. 파일 정지호가 뒤에 서서 말했다. 그가 강해졌어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또 직상이 희생되다. 첸칭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이사회야. 그리고 첸타이가 죽었던 사람은 넌 날 배신 못해. 그렇지. 바이 대표. 헬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문유민이 앞에 서서 첸칭에게 물었다. 지금 인사이동이 전에 약속한 거랑 다른데 왜 고작 이사나 보호해야 돼? 첸칭이 웃으며 말했다. 오, 안 죽었네. 근데 누가 저 공세운 거 봐서 인사이동만 당하고 징계는 안 받았잖아. 감사하게 생각해. 문유민이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참지 못하고 바이 정지호에게 외쳤다. 바이 정지호가 그에게 말했다. 돌아가. 나중에 딸로 부르게. 국밥집안 첸타이와 백발레가 수다 떨고 있다. 백발레가 어떻게 자리를 알아봤는지 아주머니가 진통제를 때려놓으며 말했다. 진짜 한가하네. 복수하러 왔으면서 여기 있었어 나 떨고. 첸타이가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잘못 들면 저 충고한테 팔아넘길 거예요. 백발레가 황급히 부인했지만 아주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고 거들었다. 첸타이가 겉으론 말했다. 전 믿어요. 충고랑 오성파한테 미움받는 사형이 나쁜 사람일 리 없죠. 하지만 속으로는 배신하면 이때 봐서 처리해야지. 수라파 그 꼴보기 싫은 동생이 또 나타났다. 아주머니가 둘에게 말했다. 하나는 합격하고 하나는 나가서 바람 쐬고. 수라파 새벽있게 말했다. 빚은 다 갚았어. 왜 또 기어들어와? 꼬마 두목이 말했다. 우리가 잡아먹진 않아. 첸타이를 보며 물었다. 이 녀석은 처음 보는데 너 이딴 허접한 곳에서 왜 다 먹어? 왜 대답 안 해? 다시 걸렸어. 직가방된 백발애가.
첸타이를 보며 생각했다. 전에 약속했잖아. 절대 사람 죽이지 않기, 절대 여기서 싸우지 않기. 저는 충고랑 오성파가 붙었을 때 장서구 수라파 초면이 말려서 휴전했다. 그래서 지금 장서구는 안전지대가 됐다. 수라파가 이 일대를 사들여 재개발하려는 거다. 그래야 나중에 협상 카드가 생긴다. 근데 승인하는 구청장이 오성파가 밀어준 사람이다. 아주머니가 여러 번 말했지만 발언권이 없어서 아무도 신경 안 썼다. 그들을 설득해줘. 근데 절대 싸우거나 수라파 사람 죽이면 안 돼. 건달처럼 보이는 모이가 그때 전보랑 오성파를 중고랑 오성파. 첸타이가 꼬마 두목을 무시하고 배불렀다며 일어섰다. 몸을 돌려나가려는데 꼬마 두목 최북서가 무시당한 데 화나서 첸타이 보고 오라고 소리쳤지만 아주머니가 막아섰다. 아주머니가 앞을 가로막으며 손님권 빌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이자도 다 갚았는데 아침부터 내가 또 너 늦게 온 꼴을 와야 해. 최북서가 화가 나서 아주머니를 때리려는데 첸타이가 가볍게 막았다. 그러자 세 명이 식당 밖으로 날아갔다. 뱃바에가 얼어붙었다. 자기가 나간 지 10초 만에 사고가 났다. 첸타이는 전엔 몰랐다. 진짜 원수는 첸칭이란 걸 그래서 기획이 실패했다. 하지만 첸칭이 회장되려면 이사회 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자기는 장서구 재개발 사업으로 그 이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래서 떠드는 최북소를 보며 말했다. 내 보스한테 데려가. 수라파 본거지에 도착했다. 수라파 2대 두모 은수리가 말했다. 혼자 우리랑 싸울 셈이야. 진태화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은수리가 정의를 다녀 말했다. 말만 번지르르 하네. 우리 사람들 다 때려 눕혀놓고 무슨 얘기를 해. 바닥에 널그러진 사람들을 보며 진태화가 말했다. 얘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난 말똥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해. 곳곳에 있는 무장 경력을 보며 진태화가 생각했다. 무장 경력이 건물 곳곳에 숨어있어. 장소구 3동 전체가 TNL 본거지야. 군대 다녀온 놈들이 과일층이고 지휘체계도 꽤 탄탄해. 그래서 그렇구나. 작은 조직이 승구랑 오성파를 못 미친 거네. 은수이가 진태화에게 말했다. 죽기 전에 유언은 들어줄게. 넌 창고 앞잡이야. 아니면 오성파 개새끼? 앞으로 나서려던 진태화는 정말 한 발에 멈췄다. 은수이가 말했다. 거기 서 있어. 안 그러면 뭐에 또 날아간다. 진태화는 옆에 총알을 무시하고 계속 벌어갔다. 무장 경력이 물었다. 쓰라 버릴까요? 은수이가 활용을 불렀다. 수라파 인자. 별명 전차 이활용. 진태화가 앞으로 가서 비키라고만 했다. 활용은 옆으로 비켜줬다. 은수리가 놀라서 뭐 하는 거야? 배신하는 거야? 무장 경력이 일제히 진태화에게 총을 겨눴다. 하지만 진태화는 그냥 은수리 손에 든 음료를 빼앗아 옆에 내던졌다. 그러고 은수리에게 다가가 뭔가 말했다. 그리곤 돌아서며 말했다. 너희 같은 애들이랑 얘기할 가치도 없네? 난 간다. 두 사람은 그가 떠나는 걸 지켜봤다. 말했다. 쟤한테 살기가 없었어. 은수리가 지르듯 말했다. 그래서 비켜줘서 날 덕분하게 한 거야. 진짜 어이없네. 식당에서 진태화와 백모가 문을 꼬집고 있었다. 아침에 진태화가 부순 문. 아줌마가 진태화한테 또 부수면 쫓아낸다고 했는데 그 말을 은수리 일당이 끊어버렸다. 겨우 고친 문이 다시 망가졌다. 은수리가 다가와 아줌마를 안으며 인사했다. 아줌마는 그녀 뺨을 꼬집으며 말했다. 이 나쁜 애들. 감히 우리 식당 문을. 은수리가 휘돌아서 부서진 문 고치러 가며 말했다. 언니. 추복수 그 나쁜 동이 언니 뺨 때렸다며? 내가 그 손가락 다 부러뜨려놨어. 이제 감히 못 그럴 거야. 이번만 봐줘. 그런 은수이를 보며 진태화가 생각했다. 오전에 본 모습이랑 완전 딴판이네. 이게 진짜 성격인가? 아줌마가 요리하며 말했다. 알았어. 얼른 고치고 밥 먹어. 너 너무 말랐어. 백모가 진태화에게 말했다. 예전 싸움 때 아줌마가 수라파 사람들 많이 치유해줬대. 은수리 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아줌마를 은인으로 대해. 진태화가 은수리를 보며 백모에게 물었다. 주목은 은인으로 여기는데 부하들은 예의도 없어. 제 겉으로만 주목이고 실제로는 꼭두값이 아니야. 은수이가 당연히 들었다. 그러자 진태화 목에 쇠술이 감겼다. 은수이가 줄을 당기며 말했다. 한 번 더 해봐. 누가 꼭두값이래? 진태화가 말했다. 너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내가 가수 있대. 건물에 숨은 놈들 중 이분은 나를 겨눈 게 아니다. 주목인 너를 겨눴어. 겉으론 휴전이지만 실제로 넌 꼭두값이고 뒤에서 도둑당하지. 너 보고 부동산 사라는 놈들 오성파야. 아니면 참고. 은소리가 줄을 당기려 했지만 진태화가 칼로 잘랐다. 다른 은밀한 장소에서 은수리를 감시하던 놈이 전화해서 말했다. 장서구 3동의 외부인이 출입해서 은수리에게 접근했는데 오자마자 오일 눈치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남자 승구전자 이사회 멤버 진청파 홍인묘 이사가 말했다. 그놈 산채로 내 앞에 데려와. 식당 안 첸태이가 말했다. 호시탐탐 노리던 게 티안지오였구나. 스파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식추하지 않은 건 협박을 하셨지 때문이야. 자신의 강철과 여가 쉽게 끊어지는 걸 보며 인자이어라이가 참지 못하고 당신 물었다. 대체 누구야? 첸태이가 말했다. 이 나라에서 티안지오 조직원을 제거하는데 가장 능한 티안지오가 협박하는 거라면 내가 도울 수 있을 거야. 아줌마가 이때 말했다.
그 말이 맞아. 믿어도 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인자율라이가 테이블에서 내려와 문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몇 명 제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 끝냈지. 마지막으로 문 앞에서 고개를 첸테이히에게 말했다. 마지막 경고야. 장난치지 마. 당장 여기서 꺼져.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아주마와 첸테이히는 문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했다. 첸테이히가 물었다. 티엔지오에서 공주 부리는 게 누구야? 아줌마가 말했다. 티엔지오 전다 홍인효 상무. 그 자식이 모든 일의 주범이야. 그리고 그 인연을 이야기했다. 전임 두목은 다이올라의 아버지였어. 싸움에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홍인효가 병원에 데려가 살렸지. 그때부터 자이올라이를 부리기 시작했어. 다른 사람들은 자이올라의 아버지가 죽은 줄 아는데 나와 자이올라이만 달아. 아직 살아있던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반란이 일어날 거고 그땐 분명 많은 사람이 죽을 거야. 아줌마가 물었다. 자이올라의 아버지를 지키면서 동시에 이윤대로 해결하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이때 멀리서 투사라를 감시하던 자가 보고하고 있었다. 목표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조슈아인이 한 말은 확인됐습니다.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모양은 읽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브라질어입니다. 무장기에서 들려왔다. 우리처럼 기업이 파견된 용병인가? 민간 군사 기업 용병이 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우린 계획대로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기만 하면 무전기 저편에서 말하고 있었다. 가게 안의 여자와 학생은 용병이 갑자기 발견했다. 첸테이히가 어느새 자기 뒤에 서 있는 걸 막총을 잡으려는데 첸테이히의 쌍검에 찌어 쓰러졌다. 무전기 저편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응답하라. 첸테이히가 무전기를 쥐어들고 말했다. 걱정 마. 지금 바로 찾아갈게. 티엔지오 성 프란시스 병원 홍인효가 인자요라이 아버지 병상 앞에 앉아 말했다. 어제까지 모든 대학의 잔돈을 받으라고 했잖아. 넌 뭐 하는 거야? 인자요라이가 옆에 서서 답했다. 먼저 설득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서명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홍인효가 가위를 들어 누워있는 자요라의 아버지를 향해 세차게 찔렀다. 기계가 여전히 소리를 내잖아. 이게 증명하는 건 살아있던 거야. 이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를 살리려고. 인자요라이가 슬픔에 소리쳤다. 그만해주세요. 반드시 개혁 처리할게요. 제발. 아버지만은 살려주세요. 홍인효가 인자율라이의 오구를 움켜쥐며 그럼 말했다. 그대로 완수해. 내가 시킨 일. 이 쓸모없는 쓰레기야. 그리고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난 항상 좋아했어. 내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 노려보는 그 눈빛. 전복의 쾌감이 있거든. 그러고는 첸테이히의 사진을 던지며 지시했다. 어제 이 남자 봤지? 정체가 궁금하군. 엘리베이터 안. 홍인효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는 용병들을 욕하고 있었다. 사람 하나 못 데려와.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걸 느끼고 맞다 주려는데 첸테이히가 바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홍인효가 귀를 막고 미친듯이 비명 지르는 거군요. 첸테이히가 마스크를 내리고 날 찾는다며 홍인효가 욕을 퍼부으며 주먹을 나뉘어 첸테이히를 때리려 했다. 첸테이히가 그 용병들의 인지표를 들고 전부 홍인효 입에 쑤셔 넣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언제 어디서든 말한 대로 하겠다며 첸테이히는 홍랑코이의 허벅지에 칼을 둘러넣고 내일 보자고 했다. 한편 첸칭은 이사회 멤버들을 적극 포섭하고 있었다. 갑자기 홍랑코이를 지목하더니 장시구 대개발 프로젝트를 열심히 정리 중이라던데 이사회 열기 전에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되겠나. 홍랑코이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며 문제없습니다 장군님. 첸칭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편하게 있어. 아직 회장된 것도 아닌데 우리 과장 시절부터 사이 좋았잖아. 뭘 그렇게 긴장해. 차에 탄 홍랑코이는 허벅지 상처가 아파 이를 악물었다. 운전기사가 먼저 집으로 가냐고 물었다. 화풀이하고 덥던 홍랑코이는 운전석을 발로 찼다. 당연하지. 설마 내 집으로 갈까봐. 조수석에서 첸테이히가 고개를 내밀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했다. 홍랑코이는 덥해지려 얼굴이 하얘졌다. 너 내가 왜 여기 있어? 첸테이히가 말했다. 이 사이 정말 거르덥네. 그러고는 칼로 다시 찔러 넣었다. 이를 마치고 첸테이히는 차에서 내리며 그럼 내일 봐. 차 안에 홍랑코이는 계속 외쳤다. 너 대체 누구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원하는 게 뭔지 말을 해야 내가 알 수 있지. 그 후 인자요라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첸테이히를 에워쌌다. 첸테이히가 말했다. 오늘이 7일째. 급소는 피해서 찔렀지만 홍랑코이의 인내심은 이미 한길점에 도달했을 거야. 지금 날 그한테 넘겨줘도 너희는 빠져나갈 수 없어. 주변 도하들이 인자요라이에게 소리쳤다. 그냥 죽여버려. 인자요라이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처음에 왜 우리를 찾아왔어? 그런 날까지 하면서 첸테이히가 말했다. 너희 장시구 사람들 대부분이 티안카이오한테 당해서 인터넷 뱅킹도 제대로 못 쓰고 307 오유만 계속 뜨고 개인정보는 수시로 유출되고 해킹 공격당해도 이 악물고 버티잖아. 너희는 왜 바보처럼 당가리란 하는 거야?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당기만 할 게 아니라 무기 들고 싸워야지. 첸테이히는 담배를 거이며 말했다. 홍랑코이는 이 일이 이사회에 영향 미치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할 거고 그놈은 내가 처리할 테니 너희는 싸울 준비만 해. 리화롱이 물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뭔데? 첸테이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티안카이오 이사 자리. 홍랑코이의 곁에
민간 군사기업 용대영 대표 가오 렌즈지가 스테이크를 먹으며 물었다. 겨우 왜 부인 후나 때문에 이사님이 이런 굴욕을 당하시다니. 홍랑코이가 말했다. 내가 이런 부욕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 같다. 죽일 놈. 이서회만 아니었으면 가오 렌즈지는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했다. 홍랑코이는 단칼에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가오 렌즈지에게 말했다. 이번에 겉으로는 이서회 소집이지만 실제로는 티언파이오 조직 전체를 정비하는 거야. 전에 난 만약을 대비해서 첸칭하고 가깝게 지낸 덕분에 이득을 보게 됐어. 첸칭이 회장 자리에 앉으면 뒷배 없는 나한테 신이다 다름없는 존재지.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려. 재개발 프로젝트 망치면 날 뒷배로 삼으려던 너도 같이 끝장이야. 가오 렌즈지가 말했다. 그 녀석 살짝 조사해봤는데 미국 살레어노 패밀리 들어갔어. 홍랑코이가 말했다. 몰라, 마피아야. 가오 렌즈지가 단탄하며 맞아, 그것도 엄청난 마피아지. 그 녀석은 최강의 처형인이라 부르며 이름은 모르지만 공포의 대상인 괴물이야. 가오 렌즈지가 다시 물었다. 티언파이오 성우연 돈 많잖아. 그놈이 괴물이라면 우리도 슈퍼 무기를 준비해야지. 내가 그놈의 덕수를 국내로 불러들였어. 고인식이 또 말했어. 서롱이라는 놈이 텐테이히를 2번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대. 텐테이히가 유명한 이유는 배신자가 생기면 어디 있든 끝까지도 찾아서 반드시 토리한다는 거야. 어떤 놈이 영국에서 아마존 밀림 깊숙한 곳까지 도망쳤는데 텐테이히가 한 달 동안 벌레 먹으면서 끝까지 쫓아갔겨. 탐험가도 못 들어가는 밀림인데 그 자식은 양복 입고 들어가서 배신자복 베어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홍인자요가 웃으며 말했어. 서롬이라는 놈 도망 엄청 잘 치나 보네. 외식은 먹으면서 계산했어. 위례기는 달러로 계약금 70만, 잔금 30만, 거기다 우리 중개료 30만 더 하면 서롬 연락하는데도 돈 꽤 들었거든. 홍인자요가 담배 한 모금 빨고 물었어. 너희 남인식이 몇 명이야? 우리까지 끌어들이려면 의뢰비 2배야. 홍인자요가 전화 한 통 하니까 돈 등 금고 문이 열렸어. 그가 고인식에게 말했어. 사람 하나 죽이는데 130만 달러. 이게 맞는 장사 같아. 여기 돈이면 퇴직금으로 전부 다 됐네. 이제부터 제대로 얘기 좀 해보자고. 바이마오 방에서 바이마오가 홍인자요 집 설계도를 구했어. 총고 경비만 아니면 대부분 건설사는 돈으로 매수할 수 있거든. 바이마오는 정보 보면서 분석했어. 홍인자요는 대부분 회사 본사에 있고 최적의 타이밍은 밤 10시 집 가는 길이야. 그런데 지하 2층 설계도가 하나 빠졌어. 없어진 건지 홍인자요가 가진 건지 모르겠네. 설계도의 BGRC는 유리섬유 강화 콘크리트 건축 자재야. 습기, 화학물질, 날씨 변화에 강하고 질겨서 방음벽이나 조경, 사육장에 쓰이지. 첸페이히가 바이마오에게 닿게 말했어. 나한테 물건 하나 구해줘. 바이마오가 놀라서 물었어. 진심이야. 갑자기 그게 왜 필요해? 집에는 있긴 한데. 너 원래 그런 거 쓰는 사람 아니잖아. 첸페이히가 웃으며 말했어. 서양한테 모니터 달바이 침입자이나 확인해. 밖에 나서자 리활롱이 첸페이히를 막으며 물었어. 또 홍인자요한테 시비 걸러가는 거야. 첸페이히가 웃으며 말했어. 그 사람 24시간마다 진리잖아. 그러니까 단순한 도발로는 안 볼 거야.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을 거고. 리활롱이 첸페이히가 누군지 물었어. 첸페이히가 설명 안 하면 보스한테 방해물로 보고 바로 제거하겠대. 첸페이히가 그를 보며 말했어. 상대 실력 안면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 내려는 거잖아. 너 아성파 출신이지? 첸페이히가 얼어붙은 리활롱 어깨를 두드렸어. 걱정 마. 내 실력 믿으니까 안심하고 홍인자요 찾아가는 거야. 재개발 건으로 제대로 값치르게 할 거야. 열 배추름. 홍인자요 집이 첸페이히가 박경비 처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계단 따라 지하실 내려가는데 뒤에 문이 쾅 닫혔어. 그러더니 스피커에서 홍인자요 목소리가 들렸어. 하이, 이 새끼야. 역시 아셨네. 내 이정표 훔쳐봤지, 이 건반짐도마. 우리 문이 단전히 열렸어. 사나운 사자 두마야. 혁정 때문에 쟁시없고 삼동동들 못 건드렸는데 내 덕분에 거기 정리할 곳이 생겼네. 내가 사다한테 당할 때 거기 무장습격 들어간다. 오늘이 쓰레기 청소하는 날이야. 첸페이히가 총 꺼내서 2발로 찾아 쓰러뜨렸어. 모니터 보던 홍인자요가 얼어붙었어. 너 칼 쓰는 거 아니었어? 첸페이히가 바이나오한테 전화했어. 습격 들어온다고 알려주고 온 쇼이한테 준비시키래. 이때 홍인자요는 벌벌 떨고 있었어. 화면숙 첸페이히가 말했거든. 나 홍인자요 데모가 모두에게 알렸다. 청구 쪽에서 용병을 보냈다고. 이 전쟁은 처음부터 피할 수 없었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 안 그러면 전멸당한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첸페이히가 분명 도망칠 거라는 말도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다. 냉정한 사람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스와파궁은 전 육군 대대장 김소이연이었다. 그가 인자요라에게 물었다. 보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자요라이는 지난번 전투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가 돌아왔을 땐 이미 끝나 있었다고. 두려웠고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서 계속 탕고에게 이용당했다. 미안해요.
제가 다들 속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 수라파가 청구를 몰아낼 거예요. 윤경 대표 가오랜드지가 부하에게 말했다. 이전 휴전 협정 때문에 오성파랑 싸울 수 없지만 첸테이히란 놈이 나타났어. BMT에서 킬러를 지냈지. 이제 홍인큐가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 이들은 다 믿디야. 오성파가 오기 전에 우린 철수해야 해. 킬러 저롱. 파라가 이곳을 흥분한 듯 바라봤다. 전쟁의 냄새가 가득하네. 재미있는 나라인 것 같군. 홍인큐가 무전기호 드론 가동을 명령했다. 지난번은 오성파 때문에 소형 바위로만 싸워야 했지만 이번은 달라. 우린 용병이고 돈도 있으니 당연히 이긴다. 미친 듯이 도망치는 찬 홍인큐가 떨면서 가오랜드지에게 전화했다. 부하들이 경고를 제대로 하고 있냐고 물었다. 전화 너머 가오랜드지가 말했다. 걱정 마. 병력의 70%가 당신 쪽에 있어. 경고 수준이 대통령급이야. 하지만 전에 있던 일 때문에 홍인큐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첸테이도 도로를 지지하고 있었다. 홍인큐의 전화에서 들렸다. 여보세요. 거긴 첸테이지. 용병이 총을 들고 뒤쪽으로 계속 쏘고 있었다. 차 안의 용병들이 계속 상황을 보고했다. 그들 뒤에서 바짝 쫓는 건 바로 첸테이였다. 버스와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포위됐다. 첸테이시는 차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오토바이 위에 용병을 쓰러뜨리고 오토바이를 빼둬서 다시 미친 듯이 추격했다. 앞에 큰 트럭 병사를 이용해서 첸테이가 가습했다. 오토바이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오토바이를 거였다. 앞에 자동차 위로 바로 떨어졌다. 뒤쪽 버스 안에 있는 동대 저놈 송도 없네. 그래서 웃으며 말했다. 뭐 하는 거야? 속도 올려. 놈이 옆으로 빼면 바로 벌집으로 만들어버려. 첸테이히는 몸으로 힘을 받아 반대로 움직였다. 뒤쪽 버스로 불진했다. 유리개들을 소유와 함께 차 안에 있던 놈들은 반응도 못하고 이미 목이 그어져 있었다. 첸테이히는 조수석으로 돌아왔다. 기사는 땀을 뻘뻘 흘렸다. 첸테이히가 둥둥 칠거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기사님. 조금만 더 빨리 봐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장시고 다이마오가 감지했다. 반경 600m 안에 저공으로 날아오는 드론 16대. 소형 드론일 거야. 진타이오연이 말했다. 역시 예상대로네. 몇 시간 전 인타이오라이가 지난 전투 상황을 물었다. 진타이오연이 말했다. 당시 찬지우와 오성파는 우리 부역에서만 싸웠어. 합의 후에 싸웠다고 할 수도 있지. 정해진 시간 안에만 교전했어. 양쪽 다 이를 크게 튀우고 싶지 않았거든. 사용한 도기는 거의 다 소형 합이었어. 주로 용병들이 썼지. 다들 전처럼. 또 그물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했어. 그럼 다 죽으니까. 이번 용병들도 아마 오성파가 알기 전에 빨리 끝내려는 거야. 하지만 우리 형제들을 다 찾으려면 며칠 밤낮도 모자랄 거야. 현재로 돌아와서 진자이오연이 다이마오에게 말했다. 소형 드론은 탄도나 수류탄 달린 가폭 드론일 거야. 그에 맞춰 대응하자. 수라파 형제들이 대드론 장비를 사용했다. 드론들이 비틀거리더니 땅에 떨어졌다. 신호가 끊긴 거다. 이때 가오렌시도 드론 신호 끊김 경고를 받았다. 가오렌시가 오셨다. 이딴 쓰레기로 우릴 맞겠다고? 그래. 계속 감시하던 다이마오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하늘에 드론이 엄청 많이 나타났어. 100대는 넘을 거야. 가오렌시가 드그양양하게 오셨다. 내가 드론 20대도 안 듣는 삼별전을 벌일 줄 알았어. 게다가 대드론 장비는 방향성이 있어. 그래서 방해 방향도 제한돼. 장비를 옮기는 순간 드론은 다시 작동하지. 난 수백 대의 드론을 보냈어. 하늘을 뒤덮게. 너희가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지난 전투로 놈들은 당시구 3동 지점을 꿰고 있어. 프로그램만 입력하면 기속 드론을 보내 지점을 공격할 수 있지. 800대 자폭 드론 앞에서 너희 중에 몇이나 살아남을까? 바이나오가 말했다. 드론이 텀풍구로 들어왔어. 놈들 여기 지점을 완전히 알고 있어. 진자이오연이 급히 모두에게 알렸다. 드론 장비 소용없어. 드론들 다 프로그램 입력돼 있어. 전원 철수해. 여긴 형님한테 맡기자. 가오렌시 쪽에선 부하가 급히 보고했다. 대장님, 하늘에 드론으로 가득하던 하늘에 갑자기 사방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인자이오라이가 당철선으로 드론을 쳤다. 반납을 받고 서로 부딪히게 한 거다. 그래서 폭발한 거야. 가오렌시가 의아해했다. 저건 누구야? 지난번엔 없었잖아. 전투 시작 전 인자이오라이가 모두에게 털어놨다. 이때 그녀의 무기다고. 지난 전투 때 없었던 건 아버지를 돕기 위해 다른 무기를 배우러 갔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돌아왔던 거야. 가오렌시는 무전기로 지시했다. 다음조 투입해. 아무리 강해도 이 많은 드론은 못 막아. 가다가 사람 보이면 바로 처리해. 갑자기 가오렌시 뒤에서 차불이 치는 소리가 들렸다. 전차라 불리는 미화롱이 나타났다. 10년 전 김소연과 수아파의 전 두목 UMGI섭이 길가에서 담소를 나눴다. UMGI섭은 이 대화에서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다. 조직을 만들어서 살아남고 싶다고 했다. 조직 이름도 대충 지었다. 수아파라고. 지금 리화룡이 계속 앞으로 볼진한다. 병사들이 총을 들어 그의 머리를 추준하고 난사한다. 고인직이 황당하게 소리친다. 이 멍청한 놈들아. 다리를 쏴. 하지만 늦었다. 리화룡이 그들 곁으로 달려가 날린다.
병사는 제압당하고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다. 알파1조가 목표를 조준했지만 총을 쏘기도 전에 EOM 수리의 강선에 당했다. EOM 수리가 김수연에게 보고한다. 저격수 한 명 제거했습니다. 차 주변에 더 있을 거야. 계속 관찰해. 드론을 보며 김수연이 분석한다. 상대는 우리 보스의 존재를 몰라서 드론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전혀 안 했어. 저격수들도 지상 시야가 좋은 규차로 근처에 숨어 있을 거고 저격수들이 모인 중심에 드론 조종자가 있을 거야. 이때 백모도 소리친다. 수상한 목표 찾았어. 위치는 삼동 주민센터 맞은편 공영주차장 검은색 불법 차량. EOM 소리가 말한다. 알았어. 리와룡 타겟은 총알이 그의 팔에 맞았다. 하지만 강철팔 보호대를 착용해서 전혀 다치지 않았다. 고인지기 한 손은 총, 한 손은 도끼를 들고 리와룡에게 한 걸음씩 다가온다. 말한다. 널 죽이고 나면 다음은 그 계집에선 홍인피가 탄 자가 꽃가도로에서 추락했다. 홍인피가 젠태화 앞에 무릎 꿇고 묻는다.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젠태화가 말한다. 말했잖아. 매일 한 번씩 트럭을 장소구로 데려가겠다는 말을 듣자 홍인피가 비웃으며 일어난다. 장소구는 말했잖아. 이미 쑥대밭으로 만들라고 명령했어. 쥐 한 마리도 살아서 못 나올 거야. 홍인피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첸태화의 칼자루가 그의 눈을 정확히 가격한다. 첸태화가 말한다. 내가 왜 안심하고 혼자 널 쫓는지 모르는 것 같구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보다 무서운 건 없어. 하지만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지.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야. 고인지기 뽑기를 그의 발에 내려쳤다. 다른 손으론 총을 쏜다. 웃으며 말한다. 지난번 싸움 때 널 잘 몰랐는데 넌 5승파에서 16이었다며? 5승파 20위부터 전국급이야. 널 죽이면 난 이 바닥에서 전국급 용병이 되는 거지. EOM 소리도 합류했다. 고인직은 꼼짝없이 EOM 소리가 말한다. 우리 마을 사람들 많이 지켰지? 내 목을 베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원수를 갚겠어. EOM 소리와 리와룡이 함께 공격한다. 피할 곳 없던 고인직을 저롬이 옥기질락같이 구출한다. 저롬이 고인지에게 말했다. 서북덕 350m 지점. 버려진 건물 4층. 거기가 놈들 아지트야. 내 할 일이나 해. 은쇼리와 이웰리움은 눈앞에 남자를 보고 당황했다. 저 사람 누구야? 새로운 적인가? 소릴 틈도 없이 은쇼리가 바로 달려들었다. 고인지는 기세를 놓치지 않고 명령했다. 드론 전부 출혈시켜. 놈들 치간 전력이 지금 여기 있어. 저놈이 놈들을 상대하는 동안 우리는 마을에 있는 이 빌어먹을 놈들 싹 다 쓸어버린다. 은쇼리가 드론을 막으러 가자. 이 웰리움이 앞으로 나섰지만 저놈의 발차기에 날아갔다. 이 웰리움은 속으로 놀았다. 비차기 한 방으로 120킬로인 나를 날려버리다니. 게다가 무기만 봐도 다리가 주무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식 진짜 고수야. 가려던 은쇼리를 저놈이 순식간에 가로막았다. 이 웰리움이 다시 달려들어 은쇼리와 눈을 마주쳤다. 나한테 맡겨. 은쇼이는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바로 뛰어갔다. 은쇼이가 망설이면 가라고 소리칠 생각이었는데 이게 웬걸. 사치자님배도 이렇게 침착하더니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저놈이 입가에 피를 닦으며 말했다. 꽤 놀라운데 아까 같은 주먹 몇 대만 더 맞으면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이 웰리움은 의아했다. 분명 아까 그대로 타는데 고작 이 정도 상처. 그리고 물었다. 넌 어디서 온 거야? 저놈이 봉사구며 말했다. 티고기야. 취미로 A국어 배웠는데 발음 괜찮아. 자기소개를 마친 저놈은 바로 공격 피해 이 웰리움에게 똑같이 한 방 먹였다. 둘은 서로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코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이 윌리움은 젠타이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 실력을 믿어. 왜 그랬을까? 예전 이 윌리움은 초창기 5성파 조장이었고 당시 수라파 두목 지세야프함은 그와 함께 5성파에 충성하다가 나중에 나온 친구였다. 처음 이 윌리움은 자기 실력을 시험하려고 5성파에 들어갔지만 진실을 본 후엔 절망만 남았다. 절대 넘을 수 없는 진짜 고수들의 세계. 5성파 16위가 그의 항제였다. 하지만 지세야프의 그를 깨닫게 했다. 그를 진짜 강하게 만드는 건 뒤에 있는 사람들이지. 앞에 있는 높은 산이 아니다. 이 웰리움이 저놈의 얼굴을 붙잡았다.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죽더라도 길을 내야 한다. 진심인 이 웰리움을 보고 저놈도 진짜로 나섰다. 무기를 빨아들고 이 웰리움에게 말했다. 너랑 붙는 거 재밌었어. 편이가. 그리고 무기를 조종해. 거대한 벽이 잘렸나라며 우르르 쾅쾅 이 웰리움을 향해 쏟아졌다. 그 순간 첸페이와가 드디어 도착했다. 그가 말했다. 수고했어. 이 웰리움. 이제부턴 내가 맡을게. 첸테이가 리활롱의 상태를 확인해 부상 정도를 살폈지. 리활롱에게 홍랑코이가 비일 입구에 있다고 하였어. 검은색 차 트렁크 안에 말이야. 여긴 자리가 처리할 때니 리활롱은 홍랑코이를 데리고 겁정으로 먼저 걸어오겠어. 말했어. 순순히 사람을 도와줄 거라 생각했냐고 리활롱을 공격했지만 손에 든 갈고리를 휘둘러 예상 밖으로 첸테이를 향했어.
둘이 부딪혔어. 첸태이가 울었지. 자기가 내 라이벌이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냐고. 사실이잖아. 첸태이가 어이없어 했어. 스토커 주제에 함부로 절렁이 웃으며 말했어. 어차피 별 차이 없다고. 이쪽에선 계속 드론들을 서로 충돌시키고 있었지만 정말 너무 많았어. 백발이 전했어. 본부에서 연락 왔다. 5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용병들과 교전 중이래. 위험하긴 하지만 아직은 거점에 접근 못하고 있대. 그 사람만 오면 이 싸움은 끝날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자고. 리 헐렁도 트렁크에서 홍랑코이를 무사히 찾았어. 홍랑코이의 머리를 움켜주며 생각했지. 홍랑코이만 죽이면 싸움이 저절로 끝날 거라고. 만약 그 남자가 지면 형은 저놈을 막을 힘이 없어. 차라리 지금 싸움을 끝내고 오성파의 도움을 청하는 게 나아. 홍랑코이 혹시 형의 원수 모든 일의 주모자. 이 의뢰인만 처리하면 용병들과 저놈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 리 활롱이 망설이고 있을 때 첸타이히와 싸우는 모습이 머리 위에 나타났어. 저놈은 신이 났어. 이곳에 와서 드디어 인식했다고. 여긴 필러조의 천국이라고. 한편 힘겹게 버티던 진 자이오연이 대빨에게 물었어. 그 남자가 오면 덩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냐고. 대빨이 확실하다고 했어. 진 자이오연이 그 남자가 누군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는지 물었어. 대빨이 말했어. 티안지오를 올인 황족이 그 남자는 황족을 써들인 수뼈뻥이야. 아니 가문을 떠났어도 귀족 집안 자제니까 귀공자라 불러야 맞겠지. 첸타이히로부터 저롬과의 기억, 유구에 있었던 것 같아. 목표가 겹쳐서. 그게 첸타이히야. 저롬을 처음 만났어. 둘은 충돌했어. 선로 위에 저롬, 지주하는 열차에 치였어. 그때 첸타이히는 그를 죽였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도망치려던 거울유급 배신다를 탈영하러 갔을 때 둘은 다시 만나 싸웠어. 낙하산 둘이 끊긴 더롱 빠르게 추락하기 직전 첸타이히한테 하트를 다녔어. 이번에도 첸타이히는 그를 죽이지 못했어. 그 후 둘이 만날 때마다 첸타이히는 알아챘어. 그 녀석이 계속 강해지고 있던 걸. 시간은 다시 현재로. 저놈이 피 흘리며 말했어. 미세한 차이지만 내 오른팔은 왼팔만큼 힘이 없어. 아까 그렇게 위험했는데 내 상처는 좀 얕잖아. 너 또 날 죽일 기회를 놓쳤네. 첸타이히 접수가 다시 시작됐어. 저놈이 말했어. 넌 이렇게 대단한데 팔을 다쳤네. 맞아. 대통령을 죽이고 무법천지 국가를 세운 왕자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지. 하지만 제일 당한 건 뭐야? 첸타이히 날 죽을 뻔하게 만들고 강해질 수밖에 없게 한 번. 오직 너뿐이야. 저놈이 봤어. 철판에 가려진 첸타이히를 기회를 잡고 그에게 강한 유력을 날리려 했어. 근데 첸타이히가 사라졌어. 저놈은 생각했어. 분명 철판에 가려진 걸 봤는데 중간에 도망친 건가? 내 시야를 피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첸타이히가 그의 뒤에 나타났어. 저놈이 무기를 들어 뒤로 인격을 날렸어. 웃으며 말했어. 넌 또 날 죽일 기회를 놓쳤어. 첸타이히의 칼이 빠르게 저놈의 가슴을 그었어. 그가 저놈에게 말했어. 난 반드시 널 죽일 거야. 저놈은 충격에 휩싸였어. 언제? 넌 전에 이렇게 빨랐어. 첸타이히가 그에게 말했어. 난 너처럼 죽음 속에서 성장했거든. 인다이얼라인은 이쪽으로 왔어. 무전으로 들은 무인 기병의 마지막 거점. 근데 여기 이미 누가 처리하고 있었어. 인다이얼라인은 생각했어. 쟤네 누구지? 새로운 적인가? 그도 인다이얼라인을 발견했어. 너 인다이얼라이지? 우린 오성파잖아. 특공대 조직이야. 첸 타이밍 보스 명령 맞고 여기 왔어. 첸 타이밍 덕은 저놈을 처리하자마자 또 첸 타이밍을 갔어. 첸 타이밍이 말했어. 윗선에서 널 죽이래. 나 어떡하지? 첸 타이밍은 생각했다. 저번에 봤던 그 녀석이다. 근데 어떻게 여기 온 거지? 자기가 티언지오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홍당포이가 부른 건 아닐 거야? 게다가 날 죽이려면 뒤에서 습격하면 되는데 굳이 정면으로 알리네. 첸타이히가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생각은 했어. 넌 통금한 사람이 아니라고. 오성파 사람이었구나. 첸 타이밍이 말했다. 못 들어봤어? 너무 서치면 어떻게 되는지. 첸타이히가 답했다. 내가 아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장시구에 침범한 건 내가 아니야? 티언지오타. 뒤에 쓰러진 저롱이 좀비처럼 벌떡 일어났다. 둘 다 깜짝 놀랐다. 저롱이 고개를 비틀며 말했다. 하하, 진짜 위험했네. 첸타이히가 앞으로 나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성권탄을 던지며 잘 가, 친구. 하고 첸타이히가 짜증나며 말했다. 안중근 바퀴벌레 같은 놈. 쫓아가려는데 첸 타이밍이 목을 막아줬다. 첸 타이밍이 말했다. 움직이지 마. 순서가 익은 거 아니야? 첸타이히가 피하려 반격했다. 순서라면 내가 먼저지. 첸 타이밍이 자기 동작을 예측하는 걸 보고 첸타이히는 놀랐다. 첸 타이밍이 말했다. 내 돈이 내 미친 속도를 못 따라가도 내 동작이 저번이랑 똑같다면 나 너무 한심하지. 보니까 아까 싸움 때문에 상패가 엉망이네. 얌전히 따를래? 첸타이히는 기가 강한 건 알았지만 설마 계속 성장하는 천재의 줄이야? 그렇다면 오성파에서 발언권도 또 믿겠네. 마그네오 물러나 말했다. 저번에 알았어.
실력에 비해 넌 이상하게 피냄새가 안 나더라. 사람 죽여본 적 없지? 치엔차이민이 앞으로 나가 공격하며 말했다. 사람을 반죽은 만든 더군마다 첸태희가 말했다. 서북쪽 사례 50m 부근 100원 물 3층. 거기가 점원 아지트야. 날 못 죽여도 난 너한테 성과를 줄 수 있어.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 치엔사이민이 투덜댔다. 진짜 못하겠네. 가오랜드즈 쪽에선 무전기에서 들렸다. 윈 오성파수소. 케이시의 특공대가 무전 듣는 모든 사람. 주목하라.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전원 처형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폐건을 위해 선 가오랜드즈는 비단에 걸린 형제들 시체를 보며 욕을 퍼부었다. 젠장. 오성파가 벌써 왔어. 지들도 스타일을 심었나? 바이마오와 드시는 아직 아지트를 지키고 있었다. 가오랜드즈 부하가 말했다. 아지트에 2명 확인됐고 주변 건물에도 매복한 놈들이 있어요. 보스 위험합니다. 철수합시다. 오성파가 왔잖아요. 가오랜드즈가 소리쳤다. 100억. 100억이 넘는 돈이야. 이런 지폐가 어디 또 있어? 진타이오연이 말했다. 가오랜드즈 멍청한 돼지 같은 놈.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야. 가오랜드즈가 도끼를 주며 말했다. 정지리관인 너만 죽이면 나머진 서로미 처리해. 우린 여기만 빨리 정리하고 도망치면 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나온 손이 입을 막았다. 리활롱이 도착했다. 그가 가오랜드즈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 목숨이 고작 100억이야. 가오랜드즈가 눈을 크게 떴다. 리활롱, 넌 거의 죽었잖아. 리활롱은 듣지도 않고 주억을 날렸다. 내 손에 피가 얼마나 묻었는데 죽기 전에 다 토해내. 가오랜드즈는 한 방에 건물 밖으로 날아가 아래 차 위에 떨어져 죽었다. 걱정하던 가오랜드즈 부하들도 인사이올라에게 목이 되었다. 모든 게 드디어 끝났다. 5분 후 담배를 피우며 느긋하게 원치엔 자이민이 이 관점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첸태희가 말했다. 딱 잘 왔네. 앉아. 지금 장시고 마을 대표인 자이올라이, 티언지오즈 대표 홍랑코이 그리고 오성파까지 다 모였어. 주권이 갖춰졌단 말이지. 그럼 오늘 장시고 대기팔번은 협상으로 마무리하자. 서로 만족할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치엔자이민이 전화로 도움을 미래 경과를 대충 설명했지. 자기는 말 재주가 좀 없으니까 와달라고 했어. 그러고는 한숨 쉬며 담배를 모고 라이터를 더듬었어. 첸페이히가 와서 치엔자이민의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자기도 한 대 피웠어. 치엔자이민이 말했지. 너 이거는 담배를 갖고 다니네. 첸페이히가 농담으로 말했어. 아직도 그이 기억하네. 한 대 줄까? 치엔자이민이 웃으며 말했어. 사실 난 너를 이길 생각 안 했어. 다음 번도 안 될 거야. 그 다음에도 안 될지 몰라. 근데 3번만 더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첸페이히가 그를 보며 말했어. 안타깝게도 내 목숨은 하나뿐이야. 이 담배 다 피우고 가는 첸페이히를 보며 치엔자이민이 참지 못하고 물었어. 티언시오의 첸칭이 말했잖아. 바이 정시오가 직접 널 죽였다고. 근데 넌 대체 누구야?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첸페이히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 오늘은 때가 다음에 만나면 내가 원하든 말든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좀 참아. 치엔자이민이 말했어. 지기랄 하대 돌리는 게 진짜 짜증나. 그러고는 생각했지. 그 사람 거의 다 왔는데 내가 그 앞에서도 그렇게 떠들 수 있나 두고 보자. 오성파 부총장 진 게이즈후가 도착했어. 리훌롱이 깊이 절하며 말했어. 저는 전 NC 지부 비조조장 리활롱입니다. 이렇게 토라 한 곳에서 모시게 돼 정말 죄송합니다. 부총장님, 진 게이즈후가 인사했어. 오랜만이야. 할롱,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그리고 넌 조직 따갔잖아. 나한테 무슨 게이를 따져. 함부로 고개 숙이지 마. 보기 거슬려. 내가 그러라고 나가는 거 허락한 게 아니야. 진 제이즈후. 이 남자는 팍산수 안으로 주먹으로 모든 걸 해결하던 오성파 체계를 뒤엎었어. 총장은 서열 무시하고 그를 2인자로 데려왔지. 주먹 쓰는 곳이면 진 데이즈후만 보내면 무조건 이긴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티안지오 저희보다 더 까다로울지도 몰라. 묶여있는 홍인코이를 보고 진 제이즈후가 말했어. 지금 당장 티안지오 전자 홍인코이 상무를 불러줘. 안 그러면 협상 안 해. 인타이올라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 홍인코이가 주범이라고. 첸테이히도 뛰어들려다 진 제이즈후한테 바로 잘렸어. 진 제이즈후가 말했어. 넌 그냥 외부인이야. 이 협상에 끼어들 자격 없어. 계속 놀리면 나 그냥 돌아갈 거야. 진 제이드후가 다시 말했어. 빨리 풀어줘. 치엔자이민은 속으로 부총장한테 엄지척했어. 진 제이드후가 불려나는 홍인코이에게 말했어. 차 준비해뒀으니 먼저 내려가세요. 홍인코이가 말했어. 이윤에 꼭 갚겠습니다. 첸테이히와 그쪽을 보며 두고 보자. 절대 편하게 죽게 안 놔둘 거야. 인자요라이가 이해 안 된다는 듯 말했어. 홍인코이가 여기 사람들 다 죽이려 했어. 몰래 대개발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들은 등 뒤에서 칼 맞을 뻔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진 제이드후가 말했어. 내가 내 말을 왜 믿어야 해? 홍인코이가 협정 어긴 건지 아니면 너희가 몰래 티안지오랑 짜고
협상 안 돼서 싸움 난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인다이올라이가 화나서 탁자 내비치며 소리쳤어. 홍인코이가 우리 아버지 병원에 가두고 날 협박했어. 그 사람이 지난번 싸움에서 당신네 서르한테 거의 죽을 뻔한 사람 납치했다고. 진 제이드 후가 첸 페이히를 쪄지게 병원에서 말했어. 홍인코이 습격한 게 그 사람 아니야. 내 말대로 홍인코이가 널 협박했다 쳐도 그게 이 싸움 일으킨 변명은 안 돼. 근데 그 남자가 계속 압박하고 위협해서 홍인코이가 선택한 거면 오늘 일은 수라파가 외부인 끌고 와서 티언지오한테 시비 건 싸움이야. 그러니까 우리 오성파가 할 일은 협정 어긴 양쪽 다 책임 묻는 거지. 자, 이제 내 말 반박할 거 있어. 인자이올라이가 말했어. 그럼 웬 당신이랑 협상 안 해? 제이드 후가 말했어. 인자이올라이 이미 협상 여부 결정할 타이밍 놓쳤어. 너희가 협정 동의해놓고 어겼잖아. 돌아서며 진 제이드 후가 말했어. 24시간 안에 우리 쪽 제안 줄게. 제안 보고 24시간 안에 답해. 인자이올라이는 떠나는 진 제이즈부 보며 팔아서 탁자 걷어찼어. 난 대대로 말도 못 꺼냈잖아. 저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랑 제대로 얘기할 생각이 없었어. 우리 정보 다 끄고 있었고 우리 안에 오성파 스파이 분명히 있어. 어쨌든 계획대로 가자. 인다이올라이가 첸테이히에게 물었어. 첸테이히가 말했어. 응, 다 맞아서 다행이야. 사타려던 치엔 자이민을 진 제이즈후가 불러세웠어. 자이민, 너 따로 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비빌드는 겁쟁이는 태울 자격 없어. 택시 타고 가. 치엔 자이민에게 남은 건 120분. 치엔 자이민이 어이없어 하며 잠깐 말도 진짜 독하네. 한편 첸테이가 진 제이즈후 차 앞을 나가섰어. 진 제이즈후가 창문 내리고 물었어. 뭐 하려고? 첸페이히가 말했어. 티언지오랑 오성파는 같은 위원회 소속이야. 이회 충돌에도 양쪽 다 선동하면 안 되지. 근데 풀려난 홍인코이가 갑자기 사라지면 회장이랑 지휘부 없는 티언지오는 당분간 후계자 못 찾을 거야. 그럼 티언지오, 오성파, 수라파 협정 효력 멈추고 이게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고 원인도 못 찾으면 협상도 못하고 명분도 없으니까 외부 인사랑 소통하시는 당신한테 괜찮은 협상 기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진 제이즈후가 말했어. 그렇구나. 이화롱은 날 마주한 게 아니라 홍인코이 잡으려고 했던 거네. 내가 올 줄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통하는 사람 갑자기 만나니까 기분이 묘하네. 마침 자리 있는데 탈래. 첸페이히가 거절했다. 우리 사이 신뢰가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서 여기서 얘기하자. 진 더에도가 말했다. 난 지금 환경할 생각 없어. 힐러씨. 그냥 괜찮은 가게가 있어서 법익하고 싶을 뿐이야. 첸페이히가 말했다. 그럼 더 안 되지. 진 더에도로 개의치 않고 다시 물었다. 오랫동안 출국 안 했다던데 첸페이히가 미국이라고 답하자. 진저에도가 턱을 꿰며 말했다. 그 가게에 비국 특산 안 먹어봐서 잘 기억은 안 나. 투스카인가 그 했던 것 같은데. 첸페이히가 재빨리 타에 올라타며 말했다. 그런 게 있으면 진작 말하지. 진저에조가 답했다. 빨리 가자고. 케이시 직원이 진저에조가 평소 자주 사는 것과 이약한 상품을 가져다주며 두 분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고 하려다 첸페이히한테 불렀었다. 성량 있어요. 직원이 답했다. 네, 갑다 그럴까요? 첸페이히가 손질하면서 설명했다. 이게 좀 특별해. 블루 클래스가 섞여 있거든. 다 예전에 노동자부터 카페가 특징은 길다는 거지. 중간에 달라서 남하고 나눠 피울 수 있어서 우정이라고도 불렸어. 반으로 자른 담배에 불을 붙이며 진저해주는 생각했다. 보통 한 갭이 즐기려면 30분에서 1시간 걸리던데 날더러 15분 안에 대화 끝내라는 거네. 진더해조가 입을 열었다. 막 괜찮네. 사실 난 장시구 재개발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관심 없어. 정확히 말하면 그런 단일에 내가 나설 필요 없지. 오늘 직접 이민이가 아직 미숙해서 그래. 그리고 난 이해가 황족을 습격할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시간을 보내는지. 첸테이히가 말했다. 난 그날 죽을 뻔했어.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도와줘서 목숨 건넜지. 재개발 끝날 때까지 보장해줘. 최소한 지금 강남권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이사 비용도 지원하고 그리고 재개발 끝날 때까지 추가 분담금 면제. 진더에도가 말했다. 지금 예상 공사비만 3도야. 900가구 지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집값의 10배를 버는 거지. 첸테이히가 말했다. 당신 나랑 협상하려고 만난 거야? 같은 급이 아니라며? 그냥 내가 창고를 어떻게 탔는지 궁금해서 만난 거잖아. 진더에도가 말했다. 아니, 내가 위원회 일을 알고 있어서야. 돈으로 대부분 첨단 산업과 엔터 산업을 장악한 국내 1위 기업 참고 1990년 대통령 암살 주력이던 실력으로 서열정하는 거대 범죄 조직 오성파. 대통령 피살 사건 후 70% 이상 국회의원이 속한 사이비 종교이자 최강 로비 단체 영생교단, 고리대 금호방을 중심으로 항쟁 군벌 미디어, 오성파한테 밀려 만들어진 조직원 최다 흑사회 범죄 조직 도방회, 그리고 위원회 주최자 창주연시 도방회.
1990년 이후부터 이 나라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건 이 5대 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야. 걸들이 원하는 건 하나, 균형이지. 첸페이가 듣고 말했다. 당신은 첸칭이 그 균형을 깰 거라 생각하는군요. 진저해조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 내가 잘못 짚었어. 내가 죽을 고비 넘긴 게 첸칭 때문이 아니란 걸. 첸페이가 놀라며 말했다. 진저해조가 말했다. 오인 청구 얘기할 때 바이 덩지오가 있다고 해. 출생부터 나이, 심지어 신분도 알려지지 않는 남자가 갑자기 초대 회장 보디가드가 된 후 이 슈퍼맨 같은 괴물이 폭력시대의 천부의 모든 무력을 도맡았지. 창고 회장 자리는 바이 정지호 때문에 더 빛났어. 근데 그런 인물이 처음으로 배신하며 먼저 움직인 거야. 인정하기 싫지만 걔가 첸칭 빌려서 권력욕 드러낸 거면 수십 년 유지된 균형이 무너져. 첸태희가 물었다. 그럼 저보고 뭘 하길 바라시는데요? 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첸태희가 생각했다. 날 보고 첸칭하고 바이 정지호 제거하는 건가? 일어서며 말했다. 대접 장서국어는 동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진저해도가 스쳐 지나가는 첸태희를 보며 말했다. 위원회 박사람이 위원회 일을 알면 제거해야 돼. 이게 비칙이야. 그러니 도망칠 생각 마. 난 너랑 이 끈 유지하고 싶거든. 첸태희가 할 거를 멈추며 말했다. 이번 창구이사회 한국전자 본사 32층 직원이 팩스 한 통을 받았다. 이사회 멤버 장바유토가 팩스를 들고 급히 달려와 말했다. 부회장님, 홍인휘 상무가 표결엔 참여 안 하는데 팩스 보내서 대리인을 보내 참관하겠답니다. 부회장이 고개 돌리며 물었다. 대리인이라니. 장하고 첸페이가 모두에게 미국 스타일 에스프레소를 만들어주고 있어. 다들 반응은 너무 뜨겁고 쓰고 맛없어. 백모가 목을 움켜쥐며 말했어. 식도가 갤번했잖아. 한 번에 다 마시라니 날 죽일 셈이야. 첸페이가 한 모금 마셨어. 이 커피는 일시다잔에 기운 내려고 마시는 거야. 금방 익숙해질 거야. 리 활롱이 말했어. 나한텐 너무 써. 거기선 설탕 넣으면 불법이야. 첸페이가 의아해하며 말했어. 아니야. 아무로 말 안 하잖아. 내 잔엔 설탕 넣었어. 본론으로 돌아가자. 다들 첸페이에게 물었어. 그날 오성파랑 얘기 어떻게 됐어? 그날 진 제이지후가 첫 번째 요구를 받아들였어. 완공 전까지 재개발 주민들에게 세주택 무료 임대. 개발 도중 추가 분담금 없음. 대신 입주 후 거래는 오성파 지정회사를 통해야 해. 그리고 매매 차익의 절반은 오성파에 보여줘야 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야. 그래서 좀 놀랐어. 근데 마지막에 인타이올라이를 데려오다고 했어. 그때 진 제이즈후가 물어봤어. 그 인타이올라이가 전투할 때 특수줄을 무기로 쓰더라고. 어디서 배웠는지 알아? 첸페이히는 자기도 잘 모른다고 했어. 진 제이즈후가 조건을 하나 추가해서 수라파 두목 따위를 리활롱에게 넘기라고. 첸페이히가 진 제이즈후에게 이유를 물었어. 진 제이즈후가 말했어. 면목상으론 오성파와 소통하기 편하라고. 실제로는 별거 없어. 그냥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그 무기 쓸 줄 아는 사람이 딱 한 명이거든. 다들 궁금해하며 인타이올라이를 쳐다보고 스승이 누군지 유명한 사람인지 물었어. 인타이올라이가 다들에게 말했어. 자기도 몰라. 처음엔 헤드헌터라는 사람이 와서 대안했어. 아버지도 놀라며 이 바닥 최강 조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난 돈 많이 진다길래 바로 생각했지. 근데 가보니까 하루 종일 저 댁에 갇혀있더라고. 첸테휘가 뛰어들었어. 얘기 나온 김에 내가 말할게. 수라파는 오성파산하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 다들 농담며 물었어. 왜? 첸테휘가 장난했어. 진 제이즈후한테 이미 동의받았어. 사실 오성파 수십 개 분파 중 하나일 뿐이야. 그냥 이름만 들리는 거야. 인타이올라이가 벌떡 일어나 말했어. 도와줘서 고맙지만 이건 절대 안 돼. 일은 창구가 시작했지만 아빠를 그렇게 만든 건 오성파야. 겨우 장소고 지켰는데 이제 적조직에 들어가라는 거야. 첸페이히가 말했어. 지금 내 아버지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야. 내 아버지는 아직 청구병원에 계셔. 창구가 홍남고이 실종하면 제일 먼저 내 아버지한테 갈 거야. 인타이올라이가 반박하려 했어. 진자이오연이 형제들 데리고 와서 말했어. 그렇게 하자. 두모 오성파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 지금 안 들어가면 창구가 다시 와서 복수할 거야. 그때는 용병이 아니라 진짜 전력인 창구 안보를 상대해야 해. 3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잃었어. 기섭이 창구병원에 누워있는 거 알면서도 위험할까 봐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잖아. 장서구를 강하게 만든 건 기섭도 누구도 아니야. 우릴 지키고 이끄는 두목이 있어서야. 아저씨들이 일제히 인타이올라이에게 고개 숙였어. 감동받은 인타이올라이가 모자를 돌러 쓰더니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우리 한잔하러 갈까? 다들 장소를 의논했어. 당연히 뽑을 식당. 근데 밖에 파라솔 좀 둬야 할 것 같아. 이 따뜻한 장면을 보며 첸페이히는 생각했어. 난 이미 홍랑호의 지문을 확보했어. 이걸로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 기다려. 첸칭, 이번은 내가 공격할 한편 장파이어도 이사가 전화로 물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홍인표의 행방을 찾았나? 부하가 아직 못 찾았다고 했다. 흑역사 전부 연락하고 자주 가는 가게들 다 뒤졌는데 없었다. 그런데 홍인표 상무 집에 사람이 없고 키우던 사자 2마리도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부하가 그렇다고 했다. 지금 오성파에서 연락이 왔는데 홍인표 상무가 장서구 3동 재개발 예정지 추진 사업 중에 휴전 규정을 어겨서 협약대로 재개발 사업을 오성파가 맡게 됐다고 한다. 장파여로는 차 안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도대체 무슨 상무가 첸칭이 억지로 밀어넣은 쓰레기긴 해도 이런 사고 치고 사라질 줄은 몰랐다. 제거된 건가? 그럼 그의 대리인이 진짜? 뒷좌석에 앉은 탕구 부회장 롱광하오가 갑자기 물었다. 장파이어도 홍인표의 대리인 이름이 뭔가? 한편 묶인 홍인표가 말했다. 영등 여의도 A동의 창고본사고 60층에서 이사회가 열린다. 이사회 멤버는 모두 15명이다. 첸태희가 휴대폰을 들이밀며 발인시켰다. 홍인표가 말을 안 하려 하자 첸태희가 팔을 들고 다가갔다. 홍인표가 급히 말했다. 맞다. 이 사람들 확실하다. 첸태희가 말했다. 착각하지 마 홍인표. 내가 널 살려둔 건 정보 얻으려고가 아니야.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냥 틀린 게 없나 재확인하는 거야. 홍인표가 물었다. 그럼 대체 나한테서 뭘 얻으려는 거야? 첸태희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첸칭이 장소를 우성파한테 뺏긴 소식 듣고 널 죽일 거야. 상무 자리도 걔가 준 거잖아. 백도 없고 인맥도 없는 내가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널 살려야 할 이유를 잘 생각해봐. 임차이올라이가 나오는 첸태희를 보며 물었다. 가는 거야? 가려던 건 아니겠지? 홍인표는 아직 털이 안 했잖아. 첸태희가 말했다. 어쨌든 탐구상무인데 죽이는 것보단 살려두는 게 낫지. 보험으로도 쓸 수 있고 오성파가 사업 진행하다 약속 어기면 대비할 수 있잖아. 숨소리도 듣기 싫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처리할게. 대가리 물었다. 약속 지킬 거지? 첸태희가 어깨를 두드렸다. 곧 창구가 여기 시비 걸러올 거야. 그때까지 작별 인사를 나눴다. 첸태희가 말했다.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한편 웬 윤민과 황천이가 비행기 이착륙선에 탔어 얘기하고 있었다. 웬 윤민이 말했다. 덜은 첸칭 도련님 파와 구참 부회장 파가 있는데 이사회 멤버가 15명이라 첸칭 도련님이 7대6으로 무조건 이길 줄 알았다. 황천이가 말했다. 홍인표 상무의 대리인이 진짜 그 사람이면 중립지키던 2명이 회장 자리를 좌우하게 된다. 가만히 기다려도 결국 피스팀보트를 쥐는 거지. 웬 윤민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 모두의 꿈이야. 창고 안보는 창고 경호를 책임지는 주력 병력이고 창고 내부에서도 특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창고 안보 직원들은 바이 덩지오만 다른다. 창고 안보 직원은 창고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지만 창고 안보 내부에서 무력과 두뇌, 정치 감각을 갖춘 천재는 이외로 1명을 선발해서 창고 이사회 멤버로 참여시킨다. 이 규정상 이사까지만 할 수 있지만 그는 바이 정지호가 유일하게 총애하는 사람이고 창고 안보전 직원의 우상이자 목표다. 창고 그룹 이사 바이 정지호의 공식 후계자 이사회 중립 멤버 한대 요징 웬 유민과 함정이 등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먼 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안보전 제가 이사님을 환영합니다. 이후 남해에서 첸칭이 헬기 타고 직접 왔다. 여자가 말했다. 급한 이유인가 보네. 이 연락했으면 내가 직접 갔을 텐데. 첸칭이 말했다. 괜찮아. 원래 일 있는 사람이 타작하는 거지. 첸칭의 시선이 그런데로 향했다. 턱에 최소 400kg은 돼 보이던데 진짜 작살 하나로 잡은 거야. 여자가 설명했다. 이 친구 해녀들 사이에서 유명해. 이 여자가 바로 창조엄씨 일원이다. 창조엄씨는 위원회 창립자로 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위원회의 균형을 위해 감시자 신분으로 각 세력의 멤버 1명씩 파견하는데 창고에는 이사회 멤버 자격으로 참여한다. 이 조직은 거의 아무도 모르지만 전 멤버가 여성이고 소수지만 한 명 한 명이 오성파 순위 10위 안에 들 정도라는 소문이 있다. 청구 그룹 이사, 이사회 중립 멤버 옌자열인. 첸칭이 그녀에게 물었다. 홍인표 상구 얘기 들었어? 옌자열인이 말했다. 알아. 대리인 이름이 첸다이오이라던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이지. 17년 전 죽은 첸 시에요 회장의 셋째 아들. 대리인 이름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랑 똑같달까? 첸칭이 옷을 움켜쥐며 그러운 척 말했다. 왕링, 아니. 한 놈이 금오이 되어 돌아왔어. 내 가족을 해친 놈을 위원회에서 수배해달라고 부탁하고 17년 전 첸 시에요의 장남 첸 조하오가 소리쳤다. 왜 자이오희의 아들입니까? 적어도 이유는 말해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지오 초대 회장 첸 시에요가 말했다. 내가 하는 일에 너희들 동의가 필요한다. 멍청한 것들. 참. 첸 자이오희가 이 말을 짚으며 한숨을 쉬었다. 참. 같이 가는 사람은 좀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맞다가시면
나중에 형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첸차유희의 아내가 말했다. 어쩔 수 없죠. 형님이 실수하셨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형님께 그림 몇 점 사드리는 게 좋아하시잖아요. 첸차유희가 말했다. 아니야. 괜히 더 화내실 수도 있어. 우리가 입으로 약 우민다고 정말 하시지 마. 걱정이네. 2번. 세계 여행이라도 비밀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땅에 무릎 꿇고 회장님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첸슈에요가 말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쓰레빼없는 짓 하지 말고 회사나 자유 발휘해. 첸차유희가 말했다. 헤이야, 잘 받아. 저 사람들 대부분은 할아버지 덕분에 밑바닥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야. 아버지의 리더십에 감복해서 스스로 맹약서에 서명하고 우직한 사람, 나한테만 충성하겠다고 세상 잘난 사람들을 충성파라고 부르지. 태희야, 앞으로 그들이 너한테도 큰 힘이 될 거야. 경기도 용인에서 첸태희는 예전 남아있는 충성파 사람들을 타고 있었다. 바이마오한테서 첸태희가 바이마오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 찾는 뭘 부탁했다.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첸태희가 하나하나 이름을 말했고 바이마오가 하나하나 찾아봤지만 또 없었다. 바이마오가 논하며 물었다. 10여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해? 모든 사람들 이름을 첸태희가 말했다. 20명도 안 되니까 바이마오가 말했다. 전혀 검색이 안 돼? 첸태희는 생각했다. 역시 다 죽은 건가? 아버지한테만 충성하겠다던 사람들 첸조하오가 그들을 편하게 살려뒀을 리 없지. 바이마오가 갑자기 말했다. 정변 한 명 있어. 분명 퇴사했는데 인사 파일에 정보가 남아있네.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선술집을 운영한대. 첸태희가 그 선술집에 왔다. 여기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뭐냐고 물었다. 요리사가 말했다. 맛없는 음식은 안 팔아요. 오늘 고등어 들어가는데 드셔볼래요? 첸태희가 말했다. 그럼 하나 주세요. 요리사가 또 물었다. 술 드실래요? 첸태희가 웃으며 말했다. 먹어보고 결정할게요. 요리사 앞에 앉은 첸태희가 물었다. 그 광주 사장님 언제 돌아오세요? 요리사가 말했다. 누구 말이에요? 내가 여기 사장인데. 첸태희가 말했다. 설마. 요리사가 물었다. 뭐가 설마? 첸태희가 요리사를 보며 말했다. 걔는 잘 몰라도 그 칼은 패션은 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변장할 거면 회라도 제대로 드셔야죠. 요리사가 칼을 뽑았고 둘이 맞섰다. 첸태희의 칼이 갈라졌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 소리쳤다. 자오신빈 또 나갈 때 불 안 끄고 간 거 아니야? 전기세가. 자오신빈이 첸태희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부님 습격자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긴 제가 맡을게요. 그 광조가 멍하니 바라봤다. 첸태희가 인사했다. 오랜만이에요, 아저씨. 그때 첸자유희가 첸태희에게 말했었다. 이경원 광조도 중전파 중 한 명이라고. 구 광조가 또 말했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신참이에요. 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눈물이 먼저 났다. 구 광조가 눈앞의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높을 꿇었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태희 도련님. 구 광조가 첸태희를 식당 뒤쪽 임시거처로 데려갔다. 초라하지만 들어오세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쓰레기를 치우려 말했다. 그날의 별장을 습격한 사람 역시 도련님이셨군요. 전에는 아무로 못했는데 도련님 대단하십니다. 첸태희가 말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칭칭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밖에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구 광조가 말했다. 제 제자예요. 부업으로 대장장 일을 하는데 하얀째 저한테 배우고 있어요. 이제 제법 실력이 붙었습니다. 첸태희가 웃으며 말했다. 별다른 기술도 안 썼는데 제 칼을 거의 부러뜨릴 뻔했어요. 저렇게 날카로운 칼은 처음 봤어요. 구 광조가 웃으며 말했다. 거창이십니다. 예전 경험이 도움이 됐을 뿐입니다. 첸태희가 고지서를 집어들며 내지도 않았는데 왜 쌀이 통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죠? 구광조 전 조안보안 부대표. 그가 물었다. 그런데 도련님 그동안 뭐 하셨어요? 첸태희가 차갑게 말했다. 조형자 가문을 배신한 놈들을 차단했어요. 버려진 그 동예는 놀랍게도 첸태희의 소래령이었다.